뱀으로 환생했다. 그런데 뱀술이 되어 있었다. 항아리 안에는 나 말고 다른 룸메이트들도 있었다. 두꺼비, 도마뱀, 장갈, 지네였다. 보아하니 우리를 오독주로 만들려는 모양이다.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뱃속에서 강렬한 허기가 느껴졌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미 죽은 룸메이트들을 바라봤다. 역겨움을 꾹 참고서 녀석들을 하나씩 삼켰다. 마지막 지네가 목구멍을 넘어가자 머릿속에서 빛이 번쩍였다. 숙주의 포식을 감지했습니다. 포식 진화 시스템 각서. 포식 시 에너지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포인트는 힘, 속도, 방어, 독성, 생명력 수치에 분배 가능합니다. 능력치를 채우면 승급합니다. 시스템, 잠시 멍해졌다. 이내 광희가 밀려왔다. 환생도 모자라 치트키까지 생기다니. 시스템은 내 독액의 강도를 5배나 올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커다란 술 항아리 앞에서는 무기력할 뿐이었다. 벽은 매끄럽고 술은 끈적거려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었다. 애가 타던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나는 곧장 술 밑으로 가라앉아 죽은 척 숨을 죽였다. 중년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술집 주인 주씨였다. 그가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하네. 왜 뱀만 한 마리 남았지?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내일이 납품일인데 하며 혼잣말을 했다. 동물 4마리를 더 채워 넣어야겠군. 그러면서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지금이다. 나는 순식간에 머리를 치켜들어 농축된 독액을 녀석의 얼굴에 썼다. 주씨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고 나는 항아리 벽을 타고 올라가 최대한 빨리 문 밖으로 도망쳤다. 술집 대문을 박차고 나오자 눈부신 햇살에 정신이 아득했다. 나는 에너지 1포인트를 써서 시스템의 레이더 기능을 켰다. 주변은 온통 주택가였다. 1km 밖에는 산맥이 이어져 있었고 푸른 능선이 지평선에 보였다. 저기까지만 가면 나는 자유다. 하지만 도중에 큰 도로들이 많았다. 대낮에 도로를 건너는 건 자살행위다. 밤이 되기를 기다려야 했다. 일단 길가 덤불 속에 몸을 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술집 쪽에서 주씨의 비명이 들렸고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독사가 도망쳤다는 소리에 누군가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10분 정도 지나자 소방관과 구조견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구조견이 코는 장식이 아니었다.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자마자 나는 서둘러 몸을 뒤틀어 근처 구멍 속으로 파고들었다. 구멍 안에 뱀이 한 마리 더 있었다. 나의 동족이었다. 배가 고파 당장 삼키고 싶었지만 생각을 고쳐먹었다. 이 녀석을 희생양으로 삼는 게 낫겠다. 독액을 뿜어 녀석을 마비시키고 구멍 입구 쪽으로 슬금슬금 끌어냈다. 잠시 후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잡았다 하는 환호성이 터졌다. 잡았다 소리가 들리더니 주변이 고요해졌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위기는 일단 넘겼다. 드디어 어둠이 내렸다. 나는 구멍에서 기어나와 검게 빛나는 산맥을 바라봤다. 다시 허기가 몰려왔다. 다행히 근처에서 쥐가 땅을 파고 있었다. 쥐야 쥐야, 이렇게 귀여운데 그냥 보낼 순 없지. 단숨에 낚아챘다. 하지만 통째로 삼키는 식사 방식은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다. 목구멍에 쥐가 걸린 느낌은 정말 고통스러웠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빨이라도 있으면 좋으려만. 숙주의 신체 개조 욕구를 감지했습니다. 신체 개조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에너지 10포인트당 진화 포인트 1점으로 교환. 포인트가 모이면 장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스템 상점이 열렸다. 화려한 개조 방안에 입이 떡 벌어졌다. 송곳니, 용비늘, 용불, 용날개, 심지어 최종 단계에는 용이 된다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당장 다 해제하고 싶었다. 물론 지금 내 포인트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지만 이후 8시간 동안 나는 쥐와 벌레를 미친 듯 사냥했다. 가리는 것 없이 다 먹어치웠다. 결국 에너지 400포인트를 모아 진화 포인트 40점으로 바꿨다. 기초 속성을 모두 채우자 승급을 축하합니다 메시지가 떴다.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몸이 보이지 않는 힘에 재구성됐다. 몇 분 뒤 통증이 가라앉았다. 몸이 훨씬 길고 굵어진 게 느껴졌다. 승급 성공. 현재 경지 야수 2단계, 10단계 달성 시 영소로 진화. 이후 야수병, 야수장, 야수왕 승입니다. 경지 구분을 확인한 뒤 나는 밤을 틈타 도로로 나갔다. 길을 건너려던 찰나 도로 한복판에서 뒤에서 왠진 굉음이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오토바이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금발 청년이 여자를 태우고 있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촬영 중이었다. 도로 위배는 보지도 못한 채 이대로 끌려 죽을 위기였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몸을 튕겨냈다. 내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고 간신히 도로 반대편에 착지했다. 아 대박. 금발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 자국이 길게 남았다. 여자는 여전히 폰을 든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찍었어 세상에. 방금 그거 거대 뱀이었어. 두 사람은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거대 뱀임을 확인한 뒤 곧바로 제보 전화를 걸었다. 다음날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술집 주인 주씨가 2년 반 동안 절인 뱀에게 놀렸다. 이 뱀의 독성은 일반 뱀의 5배 이상. 전문가는 유전자 변이를 의심했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다. 네티즌들은 감론을박을 벌였다. 최근 동물 변이가 잦았기 때문이다. 서서 노래하고 춤추는 닭. 인면 진해를 본 사람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산에서 거대 구미호를 봤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은 온갖 추측으로 가득 찼다.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였다. 그 시각 나는 이미 산속에 도착했다. 이틀간의 여정 끝에 뱃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레이더로 주변을 살폈다. 멀지 않은 동굴 속에 하얀 광점 수백 개가 모인 뱀굴이었다. 100마리 넘는 뱀을 다 먹어치우자 진화 포인트 90점을 얻었다. 2레벨은 거뜬히 올리겠군. 구석진 곳을 찾아 연속 돌파를 시작했다. 그런데 시스템에서 차가운 알림이 떴다. 경고. 숙주의 남은 수명 5년. 5년 내에 수명경 돌파 시 수명 10년 연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화 속도를 더 높여야겠어. 다음 날 시냇물에 몸을 씻고 바위 위로 올라가 몸을 말렸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니 몸이 따스해져서 잠이 솔솔 오기 시작했다. 그때 하늘에 거대한 그림자가 스쳤다.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선회하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봤다. 난 움찔했지만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비동도 하지 않았다. 날지는 못해도 내겐 3D 레이더가 있으니까 독수리에 비한 궤적이 훤히 보였다. 두 바퀴쯤 돌던 녀석은 내가 반응이 없자 결국 참지 못하고 날개를 접더니 화살처럼 내리꽂혔다. 5m. 녀석이 접근한 그 찰나 난 고개를 확 치켜들어 독액을 정확히 내뿜었다. 녀석의 두 눈을 명중하자 독수리가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비행 궤도가 단번에 틀어졌고 난 이 찰나의 기회를 잡아 몸을 용수철처럼 튕겨 녀석의 목을 꽉 물었다. 녀석은 죽을 때까지 모르겠지. 하늘의 포식자인 자신이 어떻게 뱀에게 당했는지를 독수리를 삼킨 뒤 에너지를 소화하고 있는데 강렬한 위기감이 엄습했다. 다시 레이더를 켜보니 파란 점 5개가 다가오고 있었다. 빨간색은 극도의 위험, 파란색은 일반 위험, 노란색은 대등함, 흰색은 위협 없음. 정체는 모르겠지만 파란색이니 방심해선 안 된다. 일단 살고 봐야지. 난 얼른 강가 덩굴 속으로 숨었다. 1km 밖에서 남자 5이 사냥개를 데리고 수색 중이었다. 그들은 국 강가에 도착했고 나뭇잎 사이로 그들의 장비를 살폈다. 뱀갈고리의 방호복, 구급 상자까지 전부 전문 장비들이다. 뱀잡이 5명, 녀석들의 대화에서 핵심 정보를 알아냈다. 심교수라는 자가 50만을 걸었단다. 변종 뱀 한 마리에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덩치 작은 남자가 중얼거리자 대장인 턱수염이 녀석을 재려봤다. 헛소리 마. 50만이면 내 10년치 월급이야. 연구소에서도 사람을 보냈다니 보통 뱀이 아니라는 소리지. 정신들 바짝 차려. 나를 노리고 온 거군. 난 차분하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5대 1 정면 승부는 무리지만 각계격파라면 승산이 있다. 나도 전생엔 뱀잡이였으니까 놈들의 패턴과 약점은 뻔하다. 전생엔 뱀을 잡았지만 이번 생엔 뱀의 몸이라니.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사냥꾼의 심리는 내가 제일 잘한다. 한 놈이 뒤처지는 게 보였다. 앞사람과 거리가 꽤 벌어졌다. 기회가 왔다. 소리 없이 덤불에서 튀어나와 번개처럼 녀석의 팔을 몰고 독액을 주입했다. 비명 지를 새도 없이 녀석은 쓰러졌고 난 입을 떼고 몸을 돌려 순식간에 풀숲으로 사라졌다. 앞선 녀석들의 반응이 빨랐다. 내가 사라진 곳에 총을 쐈다. 산탄총이다. 탄환 몇 발이 몸에 맞았지만 조금 따끔할 뿐 빈을 조차 뚫지 못했다. 한 명은 부상자를 보게 하고 남은 셋이 사냥개를 데리고 쫓아왔다. 사냥개 2마리가 앞장섰다. 난 일부러 속도를 늦춰 녀석들을 숲 깊은 곳으로 유인했다.
뱀잡이 셋이 도착했을 때 사냥개들은 이미 땅을 쓸어줘 이동도 하지 않았다. 척수연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 가죽을 벗겨버리겠다고 이를 갈았다. 셋은 수색을 계속했고 난 같은 수법으로 맨 뒤에 처진 녀석을 노려 다시 기습했다. 성공하자마자 큰 나무 뒤로 숨었다. 젊은 녀석이 바로 달려들려 하자 턱수염이 나가채며 말렸다. 죽으려고 헌장했어? 전호는 분명 역물이야. 우리를 각계격파하려는 거라고. 호통을 들은 점은이는 그제야 진정하며 서둘러 동료의 상처를 살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총성 두 발이 들리더니 처절한 비명이 이어졌다. 남은 둘은 안색이 창백해졌다. 5명 중 대부분이 당했으니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여기서 다 죽을 판이다. 호퇴해. 어서. 포상금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부상자를 들쳐업고 산을 내려갔다. 난 쫓지 않았다. 녀석들이 흘리고 간 물건을 보다 구급 상자 옆에서 주먹만 한 빨간 열매를 발견했다. 은은한 빛을 내뿜는 열매였다. 그걸 보는 순간 내 몸속에서 본능적인 포식 욕구가 솟구쳤다. 즉시 시스템으로 스캔해보니 혈령과 연기가 가득한 신비한 열매. 삼키면 에너지 1만 포인트 획득. 1만이라니 대박이다. 열매를 몰고 자리를 떴다. 여긴 아직 위험하다. 안전한 곳이 아니야. 은밀한 곳을 찾아 먹어야지. 그런데 몸을 돌린 찰나 등 뒤에서 총성이 들렸다. 아까 중상을 입었던 놈이 억지로 총을 들어 올린 것이다. 다행히 정신이 혼미해 팔을 떨고 있어서 탄환새 발이 등만 스치고 지나갔다. 비들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렸다. 극심한 통증에 시름하며 열매를 문 채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멀쩡한 두 녀석도 되돌아와 멀리서 나를 추격해왔다. 야니를 악물고 옆에 있는 호수를 뛰어들었다. 벽통을 참으며 죽으림을 다해 헤엄쳤다. 수백 미터 차가운 물에 상처가 아리고 쓰라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야가 점점 흐릿해지고 의식마저 가물거렸다. 흐릿하게 뗏목 하나가 보였고 마지막 힘을 다해 올라탄 뒤 난 정신을 잃었다. 의식을 잃는 찰나 입안의 혈능발을 본능적으로 삼켜버렸다. 몸은 축 늘어졌지만 의식 한 구석은 깨어 있었다. 뗏목은 물길을 따라 흘러갔고 얼마나 지났을까? 비몽사몽 중에 앞에 어서 한 척이 나타났다. 점점 가까워졌다. 이젠 끝인가 싶었다. 정말 죽는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배 위에서 맑고 다급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할아버지, 저기 봐요. 물에 큰 뱀이 있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우리가 구해주면 안 돼요? 니엔, 미쳤니? 저건 뱀이야. 안 돼. 그래도 구해주고 싶어요. 너무 가엾잖아요. 소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아이의 이름은 순이에. 타고난 체질이 독특해서 어릴 때부터 동물들이 따랐다. 새들이 어깨에 내려앉고 길고양이가 발목을 비비곤 했다. 아빠 수다산과 할아버지 수라우거는 아이를 이기지 못하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었다. 수다산은 그물로 나를 조심스레 건져 내 뒤쪽 수조에 넣었다. 그래, 일단 데려가자. 나을 때까지만 돌봤다 놔주자꾸나. 수라우건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대신 니에니에. 너무 가까이 가선 안 된다. 난 혼수 상태에서 이 모든 걸 느꼈고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그렇게 7일이 지났다. 올령과의 기운과 정성 어린과도 덕분에 상처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깨어남 직후 이틀 동안은 순이엔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나를 피해 다녔다. 사발만한 굵기의 거대한 뱀이 청고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누구라도 소름이 돋을 법했다. 내가 공격성을 전혀 보이지 않자 서서히 그들도 경계심을 풀었다. 특히 순이안의 남동생 수샤오후는 이 녀석은 배짱이 엄청나게 좋았다. 툭하면 청고로 몰래 나를 보러 왔고 내 머리를 만지려고까지 했다. 처음에 수라오건이 무척 걱정하며 문 앞에서 기웃거리며 지켜봤지만 나중에 영감님이 오히려 엄지를 치켜세웠다. 이 뱀 아주 영물이구만. 샤오후가 머리를 만져도 가만히 있네. 으스케하는 수라오건을 보며 난 속으로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뱀이었다면 손자 제삿날이 됐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수디안과 매일 함께 지내면서 그와 어떤 정신적 연결이 생겨난 것이다. 머릿속에서 그의 감정 변화가 느껴졌다. 동시에 시스템 패널에 새로운 속성이 추가되었다. 영역, 정신 소통의 기초 속성. 양측의 영역이 80에 도달하며 정신적 대화가 가능하다. 100에 도달하며 정신적 외압이나 제어까지 가능하다.
인간도 변이할 수 있다니 호기심이 생긴 나는 시스템으로 순위안을 스캔했다. 순위안 경계 야수 구글 영역 99 극한 스킬 정신 소통 순수한 마음 나는 소름이 돋았다. 평범해 보이는 이 어린 소녀가 경계가 무려 야수 9급이라니 영역은 만점에 가까웠다. 비록 지금은 야수의 몸이지만 내 영혼은 인간이다. 순위안은 앞으로 아마도 인간 세계와 소통할 훌륭한 가교가 될 것이다. 정신적 연결이 형성된 후 나는 즉시 순위안에게 감사를 전했다.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순위안은 눈을 크게 떴다.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다. 너 정말 말을 할 줄 아는구나. 그런 셈이지. 집안에만 있었더니 답답해. 밖에서 햇볕 좀 쬐게 해줄래? 순이아는 두 말 없이 깡충깡충 튀어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가 나간 뒤 모아둔 에너지를 전부 전환했다. 무려 1010포인트의 징하치였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록 야수시급의 병목 현상에 막혀 돌파를 할 수 없었다. 주변 연기 농도가 부족하다는 알림이 떴다. 진화 불가. 어쩔 수 없이 일단 햇볕이나 쬐기로 했다. 마당에 누워 햇살을 즐기고 있는데 수다산과 수라우건이 밖에서 돌아왔다. 수다산은 굵어진 내 몸집을 보더니 발걸음을 멈칫했다. 표정이 다소 부자연스러웠다. 결국 나는 뱀일 뿐이다. 상처가 나으면 일찍 떠나는 게 좋겠다. 수다산과 수라우건은 마당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의논 중이었다. 아버지, 뒷산 멧돼지들이 또 내려왔어요. 이번엔 뒷집 옥수수밭까지 망쳐놨대요. 이대로 가다가 올해 농사 다 망치게 생겼습니다. 수다산이 한숨을 내쉬었다. 수라우건은 담뱃대를 털었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냐? 그 멧돼지 왕이 워낙 사나워야지. 지난번에 쫓으러 갔던 사람들도 다쳐서 크게 다칠 뻔했잖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생각이 스쳤다. 은혜를 갚을 때가 왔다. 나는 즉시 순이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니아나, 아빠한테 말씀드려. 멧돼지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고. 순이안이 신나서 달려갔다. 아빠, 뱀님이 멧돼지 잡는 걸 도와준대요. 수다사는 어안이 벙벙했다. 니아나, 너 어디 아픈 거 아니니? 뱀이 어떻게 사람 말을 알아들어. 날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그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부자는 서로를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다사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나에게 정중히 폭언을 취했다. 목소리까지 떨리고 있었다. 그럼 뱀성이님께 부탁드립니다. 순이안과 작별하고 나는 창운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환경 때문에 당장 경계 돌파가 불가능하니 진화 포인트를 스킬 강화에 쓰기로 했다. 독액 분사를 4단계까지 올리자 사거리가 12m에 달했고 독성은 무려 15배나 강해졌다. 나는 118포인트 중 100포인트를 써서 천안 레이더를 강화해 탐지 범위를 2km까지 넓혔다. 또한 특정 종을 검색할 수 있게 되었는데 회당 10포인트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멧돼지를 찾는데 좀 과한 감이 있지만 안전이 제일이다. 나는 멧돼지가 망친 밭 근처에 숨어 가만히 때를 기다렸다. 밤이 깊어지자 레이더에 파란 점 10개가 나타났다. 나는 즉시 신경을 곤두세우고 먼 곳을 응시했다. 나타난 것은 멧돼지가 아니었다. 사람들이었다. 10명 중 익숙한 얼굴이 둘 있었다. 지난번 그 뱀 사냥꾼 무리였다. 이번에 그들은 총을 들고 사냥개 5마리까지 데려왔다. 내 눈에 살기가 스쳤다. 지난번엔 귀찮아서 보내줬지만 제 발로 여기까지 찾아왔으니 더는 봐줄 수 없다. 나는 소리 없이 다가갔다. 사냥개 한 마리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귀를 총급 세우며 미친 듯이 짖었다. 들켜버렸으니 숨길 필요도 없다. 새로 얻은 스킬을 즉시 시전했다. 정신외압, 무형의 압력이 파도처럼 밀려갔다. 개들은 2번 짖기도 전에 눈을 뒤집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고지어 10명 모두 귀를 틀어막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러댔다. 머릿속을 망치로 때리는 듯한 고통일 것이다. 나조차 유의력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 그들이 무력화된 틈을 타 나는 하나씩 다가가 모두에게 독을 주입했다. 몸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옥죄었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린 뒤에야 놨다. 처리가 끝난 뒤 그들의 소지품을 꼼꼼히 살폈다. 카메라나 기록 장치가 없는 걸 확인하고 식량과 약품 몇 가지만 찾아냈다.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들이고 순이안 가족에게 가져다줄 방법도 없었다. 사냥개 5마리는 아깝지 않게 전부 삼켜버렸다. 하지만 인간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사냥꾼들을 처리한 뒤 다시 야생을 잠복했다.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레이더에 유난히 밝은 파란 점이 나타났다.
다른 표식보다 훨씬 눈부셨다. 레이더로 3D 정찰을 해보니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 멧돼지 왕은 내 몸집만큼 거대했다. 온몸이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고 송곳니는 나처럼 날카로웠다. 분명 이 녀석도 야수정점의 경계였다. 멧돼지는 가죽이 두껍고 단단해. 정면 승부는 현명하지 못하다. 나는 나무 위에 다리를 틀고 녀석이 가까이 오길 조용히 기다렸다. 거리가 10m까지 좁혀지자 나는 순식간에 머리를 들고 독에 그 녀석의 양문에 정확히 뿜었다. 15배나 강해진 독성의 고통에 멧돼지 왕은 폭주했다. 녀석은 미친 듯이 날뛰며 나무의 여러 그루를 쓰러뜨렸다. 하지만 독이 퍼지는 속도가 더 빨랐다. 불과 10분 만에 산속의 패자였던 이 녀석은 굉음을 내며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수시 집으로 돌아와 순이안을 통해 멧돼지의 올치를 알렸다. 수다사는 턱이 빠질 정도로 놀랐다. 정말로 잡아버렸단 말이냐? 순이안이 자랑스럽게 가슴을 폈다. 뱀님이 그러는데 고기는 반반씩 나누재요. 우리가 절반 가지고 남은 건 마을 분들이랑 나누라고요. 수다사는 즉시 사람들을 불렀고 밤새 산으로 올라가 고기를 옮겼다. 멧돼지가 워낙 거대해서 장정 여럿이 밤새도록 고생해 옮겨왔다. 나는 이미 배를 채운 상태라 멧돼지 고기 절반만 챙겼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알아서 나누게 했다. 덕분에 모두가 즐거운 밤이 되었다. 여유로운 시간에 방바닥에 누워 수리함과 TV를 보는데 화면이 갑자기 바뀌더니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최근 남해 해저에서 거대 생물 골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골격은 키가 약 10m입니다. 머리는 보이지 않고 팔이 4개나 달려있죠. 가슴엔 정체불명의 거대 검이 꽂혀 있습니다. 현재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거대한 골격이 심해에 침묵한 채 서 있네요. 기괴하면서도 압도적입니다. 뉴스를 보고 있으니 오히려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미스터리한 사건이 빈번해지면 저 같은 존재에게는 무의식 중에 최고의 보호색이 되어주니까요. 그에 비하면 변이 된 독사 한 마리 등 그리 큰 교수거리도 아니죠. 그렇게 보름이 더 흘렀습니다. 창원산 깊은 곳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수시 가족이 급고 말리더군요. 특히 수대사는 매일같이 탈거 오리고기를 챙겨다 줬습니다. 사신님, 며칠 더 머물다 가세요. 산속은 위험합니다. 얼굴 가득 주름진 미소를 지으며 식당 주인처럼 정성을 다하더군요. 그 보름 동안 세상은 점점 흉흉해졌습니다. 괴수가 사람을 습격하는 일이 급증했고 뉴스에 뇌일 관련 보도가 쏟아졌죠. 석대총 같은 오지에서도 가축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수목은 시내 수탉도 어제 옆집 아주머니 눈을 주울 뻔했죠. 전 세계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모호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저 역시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공포한 용기가 점점 짙어지며 무언가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요동치는 에너지가 온몸을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초조하게 만드네요. 반면 수대산 부자는 멧돼지 고기를 먹은 뒤부터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대사는 팔 근육을 문지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몸에 힘이 넘치는 게 느껴지지 않니? 마치 무언가 우리 몸을 강화하는 것 같아. 손오근이 주먹을 휘둘러 보는데 바람 가르는 소리가 매섭습니다. 오, 정말이네. 바로 그때 돼지가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 그릇들이 미끄러지더니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죠. 대들보에선 먼지가 쏟아지고 낡은 목조 가옥이 기괴한 비명을 지릅니다. 지진이다. 순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정신 연결로 니안니엔에게 외쳤죠. 어서 사람들을 밖으로 대피시켜. 집이 무너질 거야. 순이에는 동생 소호를 데리고 뛰어나가며 달리면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오세요. 수대산이 걸음이 느린 수도끈을 들쳐업고 제 뒤를 따라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마던 공터로 피하자마자 뒤에 있던 집이 폭삭 주저앉으며 뿌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죠. 겁에 질린 순이엔이 몸을 떨며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전 정신 연결로 달래주었죠. 무서워하라. 어서 높은 곳으로 가서 피해. 여진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지진이 멈춘 뒤 창원산의 짐승들이 겁에 질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인간 마을로 들이닥쳐 서로 싸우고 해인들을 공격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비명과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스템이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변 연기 농도가 급격히 상승 중이라는 경고였죠.
혼란 속에 기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숙주가 곧 돌파 조건을 충족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파할 때가 아닙니다. 수시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가족의 목숨을 구한 게 저라는 걸 안. 손오그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수대산도 눈시울을 붉히며 허리를 숙여 깊이 절했죠. 사신님의 크나큰 은혜, 저희 가족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손오근이 눈물을 훔치며 순이엔을 바라보았습니다. 니엔, 이 할아버지가 정했다. 사신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거라. 순이엔은 눈물을 닦고 정중하게 3번 절을 올렸습니다. 정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들을 보며 그들의 속내를 이해했습니다. 재앙이 닥치니 난세, 저의 보호가 있다며 그들 가족은 훨씬 안전하겠죠. 게다가 전 시스템이 있으니 강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변이가 판치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확실히 인간 대리인이 필요했죠. 생각을 마친 뒤 고개를 끄덕여 사제관계를 수락했습니다. 순이엔이 기뻐하며 소리쳤죠. 스승님, 스승으로 모시기로 했으니 예물을 드려야겠죠. 전 정식 용결로 말했습니다. 이제 귀중품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이 재앙이 지나면 먹고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해질 거다. 기다려라. 사냥을 좀 해오마. 마을 뒤 창원사도로 향했습니다. 사방이 처참했습니다. 나무는 쓰러지고 바위는 갈라져 있었죠. 공기 중엔 흙먼지와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사냥감을 찾던 중 갑자기 아주 유혹적인 향기를 맡았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달콤한 향기였죠. 마치 진귀한 꿀과 이슬을 섞은 듯했습니다. 한 번만 맡아도 온몸이 다른해지고 영혼까지 홀릴 것 같더군요. 혈령과보다 수배는 더 강한 유혹이었습니다. 이 향기에 이끌린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둘러보니 수많은 짐승이 한 곳을 향해 기계적으로 걷고 있었죠. 그들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넋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죠. 향기가 나는 곳에 가까워질수록 제 안의 힘도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릿해졌죠. 경고, 헐량과 향기에 의한 정신 혼미 감지, 자아를 잃을 위험이 매우 큰 환각 상태에 빠질 수 있음. 에너지 100을 사용해 환각을 제거하시겠습니까? 표관은 10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숨이 났습니다. 시원한 기운이 머릿속에 퍼지며 흐릿했던 의식이 순식간에 맑아졌죠. 다른 짐승들이 몽류병자처럼 헤맬 때 환각에 빠진 사냥감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습니다. 저항조차 하지 못하더군요. 마치 차려진 밥상 같았습니다. 포만감이 100에 도달해서야 사냥을 멈췄습니다. 그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헐렁곡 중앙에 기괴한 거목이 우뚝 솟아 있었죠. 나무 껍질은 먹물처럼 거먹고 가지들은 뱀처럼 비틀려 있었습니다. 가장자리엔 핏빛 열매 3개가 맺혀 기괴하고 치명적인 향기를 뿜고 있었죠. 향기에 이끌려온 짐승들은 나무에 호위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주변을 겹겹이 에워싸고 접근하는 모든 생물을 공격했죠. 제법 강해 보이는 짐승들도 가까이 가기도 전에 호위무사들에게 찢겨 나갔습니다. 그 피와 살이 땅에 스며들어 나무의 양분이 되었습니다. 전 즉시 시스템으로 스캔했습니다. 활력목 100년에 한 치씩 자람, 연기가 지극히 풍부한 곳에서만 자생, 천년의 세월을 견디며 3000년 만에 열매를 맺음. 성숙하려면 방대한 생명 에너지가 필요. 성숙 후엔 향기가 사라지고 조종됐던 생물들은 의식을 되찾음. 동시에 염지가 깨어날 확률이 높음. 3일 내에 수확하지 않으면 시듬. 나무 스스로에게 영분을 되돌림. 활력과 복용 시 정신력 폭증. 정신 환각, 스킬 획득. 자신보다 정신력이 낮은 대상을 환각에 빠뜨릴 수 있음. 개체당 최대 3개까지 복용 가능. 첫 번째 열매가 효과가 가장 좋음. 설명을 다 읽고 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제 실력으로 짐승 한두 마리는 문제없지만 집단 공격을 받게 된다면 저 역시 나무의 양분이 될 뿐이었죠. 그때 핵심 정보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활량복은 연기가 지극히 풍부한 곳에 자란다는 사실. 즉시 제 상태창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진화탭 옆에 황금색 글자가 빛나고 있었죠. 돌파 가능. 하지만 조건이 문제였습니다. 돌파 소요 시간 1시간. 진행 중 반경 5km 내 연기 흡수. 이동 불가. 방어 능력 상실. 중단 시 실패. 1시간 동안 전혀 움직일 수 없다니. 이런 위험한 짐승들 틈바구니에서 그건 죽으러 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돌파하는 도중에 열매가 딱 맞춰 익어버리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셈이다. 일단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다.
열매가 익을 때까지 말이다. 이때 내 뒤쪽 3km 지점에서 덩치 큰 사내가 계곡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진철주, 사냥꾼 출신으로 체격이 곰처럼 건장했다. 그 역시 기이한 향기에 홀려 환각에 빠지려던 찰나 허리춤에 있던 고풍스러운 우패가 갑자기 희미한 빛을 내뿜더니 그를 안개 속에서 끌어냈다. 진철주는 고개를 숙여 우패에 새로 생긴 금을 확인했다. 그는 속이 쓰린 듯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씩 웃으며 스승님 말이 맞았어. 기산에 정말 보물이 있구나. 아까워하면서도 그는 단호하게 발걸음을 재촉해 계곡으로 돌진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활량과의 색은 점점 더 핏빛으로 변했다. 마치 굳어버린 혈두새 알 같았다. 퍼지던 향기도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열매가 곧 익을 것이라는 신호다. 바로 지금이다. 나는 힘차게 튀어나갔다. 이내 활량목 주변의 수호자들은 몇 시간 동안의 싸움 끝에 거의 남지 않았다. 살아남은 자들도 이미 기진맥진했다. 지칠 대로 지친 녀석들을 처리하는 건 식은 죽먹기였다. 독액 분사, 몸으로 짓누르기 거침없이 밀고 나갔다. 활량목까지 20m도 남지 않았을 때 뒤에서 갑자기 오랑찬 목소리가 들렸다. 오, 여기에 정말 보물이 있었군. 나는 동작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진철주가 계곡 입구에 서서 눈을 반짝이며 나무 열매를 노려봤다. 하지만 내 덩치를 보자마자 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수축했고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엄청나게 큰 구렁이군. 그가 멍하니 있는 틈을 타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들어 독액을 쐈다. 독액이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갔다. 진철주의 반응은 매우 빨랐다. 몸을 옆으로 휙 피했지만 독액은 그의 오른팔을 튀고 날았다.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번개처럼 다가가 온몸으로 그를 훑어나 버렸다. 점점 더 세게 조여가자 독액의 마비 효과가 빠르게 퍼졌다. 그가 내지르는 주먹은 힘이 없었고 내 단단한 비늘 위를 전혀 타격하지 못했다. 이짐승 갓. 날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의식은 흐려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계곡 안에 기이한 향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활령과가 다 익은 것이다. 살아남은 야수들이 서서히 정신을 차리며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 입에 끝장을 냈다. 진철주를 뒤로하고 활령목으로 질주했다. 멧돼지와 큰 흑곰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들이 열매와 가장 가까웠고 영롱한 핏빛 열매 새알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 하지만 내가 더 빨랐다. 유연하게 곡선을 그리며 나무 아래로 돌진했다. 가지에 달린 활령과 새알을 향해 단숨에 전부 삼켜버렸다. 숙주가 활령과를 섭취했습니다. 3개를 먹어 정신 환각 스킬을 획득했습니다. 스킬 설명. 숙주보다 정신력이 약한 대상과 마주칠 때 10% 확률로 환상에 빠뜨립니다. 환상 내용은 숙주가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행동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스킬 시전 중 숙주는 다른 행동이 불가합니다. 스킬 설명을 본 나는 기뻐서 제자리에서 춤이라도 출 뻔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의 기술이다. 전장을 제어하고 목숨을 지키는 건 물론 역전의 기회까지 만들 수 있다. 심지어 신문이나 조종도 가능하니 활용도가 무궁무진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열매를 가로챈 나를 본 멧돼지와 흑곰이 순식간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멧돼지는 엄니를 드러내며 미친 듯이 땅을 팠고 흑곰은 일어서서 귀청이 터질 듯 보여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들도 지금 허세만 부리고 있다는 걸. 아까 활랑목의 조종을 받느라 이미 체력을 너무 많이 소모했다. 남은 건 껍데기뿐인 셈이다. 조심스러우면서도 탐욕스러운 그들의 눈빛은 새 스킬을 시험해볼 절호의 기회였다. 마음을 먹자마자 정신 환각 스킬을 발동했다. 순식간에 멧돼지와 흑곰의 눈동자가 다시 통 비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거대한 두 돔들이 서로를 들이받으며 동족 상잔을 시작했다. 멧돼지는 엄니로 흑곰의 배를 들이받고 흑곰은 거대한 앞발로 멧돼지의 머리를 후려쳤다. 사방에 피와 살점이 튀었다. 겨우 정신을 차렸던 작은 짐승들은 겁에 질려 사방으로 도망쳤다. 시험 완료.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 나는 즉시 환상을 해제했다. 이런 멍청이들에게 정신력을 낭비할 순 없다.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 멧돼지와 흑곰은 멍해졌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며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몸이 마음대로 조종당했다는 공포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멧돼지가 먼저 무너져 꽤 비명을 지르더니
절벽을 따라 저 어떤 힘까지 다해 도망쳤다. 계곡 입구 너머로 사라졌다. 흑곰은 잠시 망설이더니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내 앞에 털썩 엎드리더니 천천히 몸을 뒤집어 가장 연약한 배를 내보인 것이다. 이것은 동물이 한복을 의미하는 자세다.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공자 부하가 생긴 셈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몸을 돌려 진철주의 시체로 갔다. 그의 허리춤에서 금이 간 옥패를 떼어냈다. 청량패 하급 모조풍, 일회용 소모품, 저급 정신 공격을 한 번 막아줌. 주인을 보호한 후 부서짐. 설명을 다 읽은 뒤 나는 옥패를 잘 챙겨두었다. 비록 거의 멍가졌지만 어디선가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 흑곰과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하던 그때 딩! 시스템 알림음이 울렸다. 알림음이 머릿속을 울렸다. 자발적으로 항복한 생명체 감지, 영환 종목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성공 시 숙주는 영역치 100을 얻습니다. 종목 능력의 일부가 숙주에게 공유됩니다. 영혼 인장 스킬 해제, 주의, 인장을 새긴 뒤에는 종목이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숙주 근처에 있을 때 숙주 능력치의 50%를 보너스로 받습니다. 척 시전 시 영역 100 소모. 이후 소모량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신중하게 사용하십시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땅에 엎드린 흑곰을 향해 첫 번째 영혼 인장을 새겼다. 금빛이 번쩍이더니 인장이 그의 미간 속으로 스며들었다. 잠시 후 약간 어수룩하고 토막한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직접 들려왔다. 형님, 제 이름은 웅대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제 주인님입니다. 시스템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금방 알게 되었다. 영혼 인장의 절대적인 충성심 덕분에 그가 시스템의 존재를 알아도 상관없었다. 그의 사연은 단순했다. 청운산의 평범한 흑곰이었으나 재앙 이후 영험해진 뒤 변이 늑대 무리에게 쫓기며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이다. 나는 즉시 복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듣는 순간 웅대의 눈이 등불처럼 반짝였다. 그는 자신이 받아들여진 것뿐만 아니라 든든한 배경이 생겼다는 것에 감격했다. 첫 영혼 종복 포섭 성공. 보상 영역치 100포인트. 웅대의 스킬링 괴력 공유. 에너지 천소모 시 10분 동안 힘 속성 2배 증가. 보상을 확인하고 기뻐할 틈도 없이 시스템 경고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경고. 숙주의 종합 속성이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30분 이내에 진화를 완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신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재촉한 건 처음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머릿속 카운트다운이 들린다. 30분도 채 안 남았다. 1분 1초가 급하다. 즉시 천안 레이더를 켰다. 풀가동 스캔 시작. 지금 내 몸집으로는 방해 안 받고 진화할 곡 찾기가 정말 더럽게 어렵네. 곧바로 1km 밖에 완벽한 은신처 포착. 큰 바위 2개 아래의 동굴이다. 입구는 숨겨져 있고 수비하기 딱 좋은 지형. 완전 나를 위한 곳이다. 웅대, 입구를 지켜라. 형님, 걱정 마십시오. 웅대가 가슴을 팍 치며 우렁차게 대답한다. 누가 감히 오겠습니까? 제 시체를 벌고 가야 할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쑥 들어갔다. 웅대는 신이 났다. 나를 따른 뒤로 녀석의 힘이 폭증했다. 나랑 가까울수록 그 힘은 더 강해진다. 머리는 좀 나쁘지만 왜 그런지 고민도 안 한다. 그냥 생각하기 귀찮은 거다. 대장만 믿고 가면 되니까. 덩굴 안은 캄캄했지만 야시 능력 덕에 대낮처럼 환했다. 위험 요소를 확인한 후 즉시 명령을 내렸다. 시스템 돌파 시작. 엎드리자마자 살점이 찢기고 붓는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덮쳤다. 주변 공기가 소용돌이치며 순수한 에너지들이 소위 말하는 연기가 내 몸속으로 미친 듯이 쏟아졌다. 찢어진 육체를 수복하며 강화했다. 이것이 연기인가? 죽을 만큼 아프지만 종의 경계를 넘는 진화의 쾌감이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위험과 보상은 늘 비례한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일, 하늘로 비상하든가 흔적도 없이 죽든가. 고통은 전보다 10배 이상 컸다. 하지만 끊임없는 연기가 연고처럼 시원해서 간신히 숨통을 붙여줬다. 고통에 기절하지 않도록 소동이 너무 컸다. 반경 5km 연기를 미친 듯이 흡수하자 눈에 보일 정도의 폭풍이 일었다. 변이 야수들이 전부 깨어났다. 멍청한 놈들은 반응이 없지만 영화맘이 깃든 짐승들은 곧장 큰 기회임을 알아챘다. 미친 듯이 이쪽으로 달려왔다. 다행히도 아까 스즈키를 상대하며 이 일대 위협은 대부분 정리했다.
남은 건 잔챙이들뿐. 수도 적고 당장은 동굴 입구도 못 찾는다. 웅대는 입구를 굳게 지켰다.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연신 킁킁거리며 주변을 경계했다. 내가 맡긴 첫 임무다. 죽어도 완수해야 할 임무. 10여 분 뒤 변이 늑대 무리가 나타났다. 방금 도착한 놈들이다. 아까 스즈키 일과는 상관없는 놈들. 내가 일으킨 연기 폭풍은 저 변이 생물들에게 최고의 보약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 늑대들은 교활해서 수백 미터 밖에서 지켜볼 뿐 다가오지는 못했다. 놈들도 잘 알고 있다. 동굴 안의 건물이 돌파에 성공하면 이 숲의 주인이 되겠지만 실패한다면 내 시체는 놈들의 최고 보충제가 된다. 놈들은 기다리고 있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놈들이 꽤 많았다. 산비탈 어둠 속에서 꿀이 2개 달린 여원, 1m 넘는 변이 족제비, 몇 미터 길이의 구렁이들까지 모두 입구를 노려보고 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지만 누구도 떠나지 않았다. 웅대는 진작에 이놈들을 눈치챘다. 내가 입구를 지키라고 명령 안 했으면 벌써 튀어다가 찢어 죽였을 거다. 웅대의 눈에 살기가 가득했다. 낮게 으르렁대며 우리 형님 나오시면 니들부터 다 죽여버릴 테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달이 중천에 떴다. 나 역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다. 외식은 맑았지만 몸이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 전부 시스템이 제어하고 있다. 그 느낌은 망치 수만 개가 뼈를 부수는 것 같았고 수많은 칼날이 살점을 도려내는 고통 뒤에 연기가 들어와 수복했다. 상쾌함이 찾아오다가 다시 찢어지고 다시 수복되고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반복된 고문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내 몸과 정신이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마침내 연기가 더는 들어오지 않았다. 통증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끝없는 피로만 남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온몸의 비늘이 쫙 펼쳐지더니 동굴 안에 마지막 연기까지 깨끗이 흡수했다. 말로 못할 상쾌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모든 피로를 씻어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새로운 감각을 즐길 새도 없이 시스템 알림이 머릿속에 울렸다. 딩, 숙주 등급업 성공, 생명 단계 도약, 처방벽 진화 성공, 보상, SSS 2단계 혈통 잠재력 512배 상승, 신규 스킬 혈통 연속 획득, 시스템 데이터 업데이트 완료. 즉시 속성 창을 열었다.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확인하려고 숙주, 성명, 종류, 사주 활동 SSS 2단계 경직, 수병, 초기 단계, 몸길이 15m, 체중 300kg, 수명 15년, 극한 힘 199덕, 샘표 260, 기본 속성 풀업, 에너지 20점, 스킬, 독액 분사, 정신 환사, 혈통 연속, 종족이 킹코브라에서 사조로 바뀌었다. 게다가 엄청난 SSS급 혈통까지. 하지만 문제는 진화 포인트 교환비가 5배나 올랐다. 에너지 50점당 진화 1포인트라니 젠장.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스킬업 좀 해둘걸. 좀 씁쓸했지만 금세 육신이 과했다고 자책했다. 괜히 코끼리를 삼켰는데 살아남은 것만도 다행이지. 동굴 밖으로 머리를 내밀자 웅대가 멍하니 쳐다봤다. 영혼 각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며 나를 몰라볼 뻔한 기세였다. 체구는 전보다 훨씬 커졌고 비늘에선 어두운 금속 광택이 났다. 기운조차 완전히 달랐다. 대장님, 웅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녀석은 나에게서 느껴지는 힘이 전보다 10배는 강해졌음을 직감했다. 웅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당장이라도 포효하며 축하하고 싶어 했다. 한편 밖에서 기회를 엿보던 놈들은 연기 폭풍이 사라진 순간 아까보다 10배는 공포스러운 위압감을 느꼈다. 동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었다. 대부분은 겁에 질려 혼피백산했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 하지만 여전히 죽고 싶어 환장한 놈들이 어둠 속에 숨어 지켜보고 있었다. 내 눈에 차가운 안광이 스쳤다. 아까 돌파할 때는 속수무책이었지. 웅대가 없었다면 저놈들한테 당해 벌써 배설물이 됐을 거다.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보낼 수 없지. 웅대, 박을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다. 가서 죽고 싶어 안달난 놈들 싹 다 죽여라. 시체는 이리로 끌고 오고 웅대는 즉시 기운을 차렸다. 아까 입구를 지키면서 녀석도 연기 덕을 톡톡히 봐서 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게다가 내 속성 보너스까지 더해지니 저런 잔챙이들을 식은 죽 먹기다. 녀석은 호호하며 폭풍처럼 늑대 무리를 덮쳤다. 나는 천천히 동굴을 빠져나왔다. 물통 굵기의 거대한 몸이 달빛 아래 강철처럼 차갑게 빛났다.
바위 위에 자리를 잡으니 냉혹한 군주와도 같았다. 자신의 영지를 내려다보는 듯했다. 단 한 마리도 남기지 마라. 이건 명령이자 웅대에 대한 시험이다. 건방진 놈들을 처리하고 웅대와 함께 캠프로 돌아왔다. 소대장 가족은 모닥불 근처에서 걱정 중이었다. 내가 돌아온 것을 보자. 소년이 기뻐하며 펄쩍 뛰어올랐다. 달려와서 내 머리를 껴안았다. 하지만 거대해진 내 모습에 소대장 부자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버렸다. 손오그는 숨이 넘어갈 뻔했다. 그들을 탓할 수도 없다. 겨우 한 달 만에 술독에 빠져있던 작은 뱀에서 15m 길이의 거대 괴수가 됐으니 이 압박감에 누구라도 떨었을 거다. 아빠, 할아버지, 무서워 마세요. 우리 스승님이에요. 소년이 큰 소리로 두 사람을 달랬다. 소대성과 손옥은 눈에 공포가 그제야 서서히 사라졌다. 대신 깊은 경외심이 자리 잡았다. 내가 한숨 돌리기도 전에 소년이 조잘대며 소식을 전했다. 방금 편히 들개모리가 캠프를 공격했는데 다행히 소대장 부자가 목숨 걸고 막았단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소년이 급한 김에 영역을 각성해서 돌을 조종해 들개들을 쫓아냈다는 거다. 스승님, 칭찬을 바라는 표정의 소년이 손가락을 까딱하자 돌조각들이 정말 허공에 떠올랐다. 공중에서 천천히 회전했다. 마음속으로 정말 기뻤다. 이 아이가 스스로 깨우쳐서 이 정도까지 해내다니 정말 타고난 제목이 분명하다. 나는 즉시 입에서 뱉어냈다. 진철주에게서 얻은 청룡 오패를 소년의 앞에 내밀었다. 이걸 몸에 지니고 있거라. 몸을 지켜주고 정신을 안정시켜줄 거다. 소년은 오패를 받았지만 자신이 걸지 않았다. 대신 가설막사 안으로 들어가더니 겁에 질린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엄마가 가져요. 전 괜찮아요. 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효가 모든 선의 으뜸이라더니 제자 하나는 정말 잘 덥군. 키울 맛이 난다. 다음 날 아침 내 명령이 떨어지자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웅대가 소년 남매를 태우고 우리 일행은 갈라진 땅을 지나갔다. 산 아래 마을은 이미 쑥대밭이었다. 집들은 무너져 폐허가 됐고 물은 불어나 넘쳐 흘렀으며 도처에 시신이 널려 있었다. 예상은 했지만 참혹한 광경에 직접 보니 등골이 오싹했다. 세상이 이리 어지러워졌으니 내가 이 가족을 끝까지 지키리라. 훗날 이들이 인간 세상에서 내 대리인이 될 거다. 보름이 훌쩍 지나갔다. 나는 벌써 20m 넘게 자랐고 은빛 비늘은 강철보다 단단해졌다. 고급 수병으로 승급하는 데 성공했다. 웅대도 덩달아 실력이 늘어 초급 수병이 되었다. 작은 산처럼 덩치가 커졌다. 지금 우리 뒤에는 3,000명의 피라민이 따르고 있다. 너도 길에서 만난 생존자들이다. 가족들을 데리고 100km 밖 오나현으로 피란 중이다. 길은 전혀 평탄하지 않았다. 변이 된 가축들이 때를 지어 옛 주인들을 황야에서 노려보고 있다. 나고자를 사냥할 기회만 엿본다. 대열 안에는 이능력 소년들이 수십 명 있었지만 대부분 힘만 센 수준이었다. 진짜 강한 놈을 만나면 결국 다와 웅대가 나서야 했다. 소대산 일가는 이제 대열의 중심이 됐다.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이들 가족만 따르니까. 웅대는 잔챙이들을 처리하고 소념은 인간들의 일을 관리했다. 나는 전체적인 기선을 제압했다. 살려주세요. 대열 선두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비명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천안을 열어 살펴보니 거대한 변이의 후구 한 마리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대장소의 뿔에는 참혹하게 죽은 사람이 걸려 있었다. 능력자 소년들은 겁에 질려 창백해졌다. 감히 다가가지도 못했다. 일할 시간이다. 나는 혀를 날름거리며 몸을 비틀며 앞으로 나갔다. 눈에서 살기가 번득였다. 저 풋내기들은 감당 못하니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웅대에게 오늘 저녁은 스테이크라고 외쳤다. 진영, 저 괴물은 물이에요. 원숭이처럼 마른 노란 머리 소년이 강철 포크를 꽉 쥐고 목소리를 벌벌 떨었다. 공포에 질려 거대 괴수를 쳐다봤다. 진형이라 불린 청년이 침을 삼켰다. 그의 이름은 진호. 능력자 중 가장 강한 놈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마에 식은땀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수십 명의 시선이 그를 쫓고 있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귀족은 곧바로 아수라장이 될 거다. 우두머리 흑구가 붉은 눈을 부라리며 이 예성미들을 살피고 있었다. 놈은 느끼고 있었다. 이 인간들이 뿔에 걸린 시체보다는 강하다는 걸. 그래봐야 별거 없지만 말이다. 몇 초간의 대치 끝에 흑구 옆에 황소 한 마리가 먼저 움직였다. 콧김을 씩씩 뿜어내더니 거칠게 돌진하기 시작했다. 피해!
사람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정면에 한 소녀는 반응이 빨랐다. 몸을 굴려 소의 뿔을 피하더니 도끼로 소의 배를 내리쳤다. 이 한 방이 벌집을 건드린 격이 됐다. 나머지 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날카로운 뿔을 앞세워 달려들었다. 오직 거대한 흑우마는 움직이지 않았다. 놈은 대열 후방을 노려보며 내 다리를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동물의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다. 진짜 사신이 나타났다는 것을. 그 직감은 정확했다. 나와 응대는 상기된 얼굴의 소년과 천천히 마을 입구로 걸어 나왔다. 소년의 얼굴이 붉어진 이유는 그녀가 온정신을 집중해서 번쩍이는 과도 20자루를 조종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건 내가 근처 마트에서 찾아다 준 초보자용 장비다. 칼날들이 그녀 주위를 휘저나며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천안을 켜서 스캔하자. 흑우의 데이터가 순식간에 나타났다. 종족 망가고, 경지 종국 수병, 몸길이 4m, 몸무게 2750kg, 한계 근력 257, 한계 방어 138, 기술 돌격, 뿔치기, 능력치가 나쁘지 않군. 수치 조개가 200을 넘었다. 애송이들이 겁먹을 만도하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한 끼 식사일 뿐이다. 정신 연결을 통해 소녀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 고기 파티를 할지는 내 칼솜씨에 달려 있단다. 스승님, 걱정 마세요. 소녀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과도 20자루가 벌떼처럼 날아가 가장 앞에 소를 향해 몰아쳤다. 푸석, 칼날이 번득이며 맞서 싸우려던 소녀는 갑자기 거대한 소 머리가 피를 뿜으며 자신의 품으로 떨어지는 걸 느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멍하니 있는 사이 미친 소들이 순식간에 쓰러졌다. 목에선 피가 샘솟듯 뿜어져 나왔다. 우두머리 흑우는 당황했다. 소의 울음소리가 눈에 띄게 떨렸다.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절반이 죽어나갔으니 몸은 바보가 아니었다. 칼을 다루는 소녀가 만만치 않음을 알았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땅에 다리를 튼 거대의 뱀, 바로 나였다. 도망가려나 본데, 운데, 잔챙이들을 치워버려라. 저 큰 몸은 내가 막겠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번개처럼 튀어나갔다. 뱀왕이 움직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전에 대열에 무모한 도전자가 운대의 앞발에 죽은 뒤로 난 이들에게 무적의 상징이 되었다. 차르드는 진호조차 내겐 상대가 안 된다. 하물며 소 한 마리 틈이야. 운대가 포효하며 쑥대로 돌진했다. 마치 연대 속의 호랑이 같았다. 흑우가 몸을 돌리는 찰나 내 몸이 강철 채찍처럼 놈을 휘감았다. 온몸을 꽉 조이자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채 한 분도 지나지 않아 위세당당하던 몸은 지륵처럼 으깨졌다. 그렇게 완전히 숨이 끊어졌다. 배만 만세.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다. 소대산 부자는 시키지 않아도 익숙하게 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대장은 내 뱃속으로 들어갔고 남은 소들로 모두가 고기 잔치를 벌였다. 킹, 구운 쇠고기 섭취, 에너지 10포인트 획득. 기, 망가구 섭취로 총 에너지 275포인트 획득. 나는 다리를 틀고 알리눔을 들으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익히면 연기가 좀 달아가긴 해도 누가 고기를 챙겨주니 생고기 씹던 때보다 훨씬 낫네. 게다가 SSS급 2단계 혈통은 완전 치트키야. 숨만 쉬어도 매일 에너지를 1500점씩 거저 얻으니까 지금의 덩치에 식사량까지 늘었으니 먹이만 충분하다며 하루 2000점 벌기는 식은 죽 먹기지. 이 구역에서 내가 무조건 1등이야. 모아둔 에너지 1000점은 안 썼어. 혈통 연소로 목숨 걸 때 쓸 히든카드거든. 지금은 무적처럼 보여도 연기가 각성하고 중생이 평등해진 시대잖아. 어느 구석에서 더 괴물 같은 놈이 튀어나올지 모르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근처에서 흉나는 철통을 붙잡고 꿀을 핥으며 아주 시기한 표정이야. 녀석이 게을러 보이긴 해도 그 재능은 정말 부러워. 천하드로 녀석을 스캔했을 때 번쩍이던 SS급 혈통에 깜짝 놀랐었지. 3000명이 넘는 이 무리 중에서 순행 정도나 SS급이고 치다오는 겨우 C급인데 말이야. 혈통 등급이 한 단계 높을 때마다 수련 속도는 배로 차이 나지. 내 SSS급은 512배고 슌바이 SS급은 128배야. 일반인과는 비교조차 안 되지.
이게 바로 운명이고 이 말세에 내가 당당한 이유지. 한참 감사에 젖어 있는데 천안 레이더의 지도 끝에 불청객들이 갑자기 나타났어. 몇 킬로미터 밖에서 100명 규모의 완전 무장소대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 다들 서둘러 휴식해라. 앞장선 중대장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 충혈된 눈으로 뒤따르던 지친 병사들을 훑어봤지. 그의 이름은 윈천. 30 초반에 각진 얼굴과 짙은 눈썹을 가졌어. 전투복은 이미 너덜너덜해졌지만 허리는 여전히 꼿꼿했지. 이번 임무는 외난현 북쪽의 생존자를 찾는 거야. 여기가 피해가 가장 크고 지형도 험난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단 한 명의 시민도 포기 안 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한 병사가 총을 꼽쥐며 이를 악물고 말했어. 중대장님, 걱정 마십시오. 이런데 군인이 안 나서면 시민더러 가서라는 겁니까? 옆에서 건방을 먹던 어린 병사가 갈라진 입술로 작게 물었어. 중대장님, 인류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린천이 단호하게 대답했어.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지. 희망은 있다. 꼬마야,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살 길이 생겨. 대재앙이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났고 전 세계의 강대국들은 조직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어. 이번 재난은 특정 도시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거니까. 지진 피해는 지역마다 정도가 달랐지만 변이된 샘물들은 살아남은 인류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어. 그들은 서로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인류 거주지를 끊임없이 습격했지. 더 무서운 건 연기가 짙어질수록 그들의 변이 속도와 번식 능력이 나날이 강해진다는 거야. 세계 강국 중 하나인 대한국은 재난 구조 능력에서 최고 수준이었어. 정부 기관들은 지역 수장의 지휘 아래 군경이 힘을 합쳐 효율적으로 움직였지. 자구 단위를 구성하고 안전구역을 세워 괴수의 침입에 대비했어. 링턴이 이끄는 이중대는 대하 남부군구 소속으로 가장 평범한 보병중대였지. 그들의 임무는 간단해. 선발 부대로서 이 지역 생존자들을 찾아내 가까운 안전구역으로 후송하는 거지. 중대장님, 상황 발생입니다. 정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보초를 섰던 거는 얼굴의 병사가 다급히 뛰어왔어. 무슨 일이야? 링천이 벌떡 일어났지. 그 병사는 좌우호로 중대 최고의 정찰병이었어.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안색이 아주 안 좋았지. 앞으로 1km 앞산길이 변이된 철갑소 무리에 막혔습니다. 그 짐승들이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데 긴 어금니를 드러낸 놈들이 우그르그랍니다. 온산에 걸려 있어요. 대충 봐도 최소 200대 30여 마리는 됩니다. 살펴보니 안쪽 마을로 가는 길은 이 길뿐이고 우회로도 없습니다. 철갑수가 정말 그렇게 많나? 린천의 표정이 굳어지며 되물었어. 재앙 이후로 겨우 보름밖에 안 됐지만 군인인 그는 일반인보다 괴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지. 국가 차원의 조사 결과 이미 알려진 괴수 종류만 수십 가지였어. 그중 철갑수는 돼지나 멧돼지가 변이되어 생긴 가장 흔한 종으로 괴수 중에 탱크라고 불려. 가죽이 두껍고 어금니가 날카로우며 힘이 장사고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지. 일반적인 총기로는 치명상을 입히기 거의 힘들어. 급소를 바로 마치지 못하면 수십 발을 쏴도 쓰러지지 않지. 더 공포스러운 건 이 녀석들이 전력 질주하면 초속 50대 60m에 달하고 그 엄청난 속도로 10대 0km를 계속 달릴 수 있어. 그래서 군은 탱크수라는 별명을 붙였지. 정말 그렇게 많단 말이지? 자우후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그놈들이 상기를 꽉 채우고 떼지어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옆에 가건물이 있는데 전에는 돼지 농장이었던 것 같아요. 안에서도 소리가 크게 나는 걸 보니 숫자는 더 많을 겁니다. 살아있을 사람들을 위해서든 죽은 이웃들을 위해서든 링천은 잠시 침묵하더니 눈빛이 날카로워졌어. 우리가 놈들을 해치워야겠다. 이 통로를 뚫어야 해. 하지만 중대장님, 우리에겐 중화기가 없습니다. 자우후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 철갑수 숫자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상대할 수 있을까요? 뒤에 있는 부대에 정보를 보내서 지원을 요청할까요? 그냥 들이받는 거다. 말이 왜 이렇게 많아? 린천이 손을 휘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 지금 전국의 지원이 필요해. 살아남은 시민들이 우리가 구해주길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한 분 지체할 때마다 무고한 생명이 하나 더 사라질지도 몰라. 완전 편제중대가 돼지 몇 마리도 목 잡아서야 되겠나? 밤바람이 꽤 차가워졌어. 캠프의 사람들은 대부분 잠들었고 모닥불 타는 소리만 들려.
오렌지빛 불빛이 허름한 옥막 위로 비쳤다. 주대산 일가가 내 쉼터 바로 옆에 낮은 낙사를 하다 지었다. 서로 그네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난 제자리에서 전리품을 소화 중이다. 소화할수록 더 배가 고픈 느낌이다. 방금 그 망가고가 0.5톤이었지만 지금 내 덩치에 비하면 그 정도론 반도 안 찬다. 덩치가 점점 커지면서 식사량도 덩달아 늘어났다. 참 고민거리다. 온태야 소년아, 앞쪽 좀 같이 둘러보자. 여기 가만히 누워있느니 산책하며 소화나 시키는 게 낫다. 앞에 사냥감이 있는지도 볼 겸 있으면 바로 해치워버리자. 솔직히 말해서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를 예감이 자꾸 든다. 앞에서 뭔 일이 터질 것 같은 느낌. 웅대는 군말 없이 벌떡 일어섰다. 소녀는 막사에서 기어나와 졸린 눈을 비비더니 웅대의 등 위로 올라탔다. 끊긴 도로는 달빛 아래 황량했다. 아스팔트 바닥은 갈라져 있고 그 밑으로 흙바닥이 보였다. 웅대는 자갈을 밟으며 천천히 걸었다. 소녀는 등에 앉아 한참을 두리번거리더니 스승님 하고 입을 뗐다. 저도 꼭 완전히 각성할 것 같아요. 난 놀라지 않았다. 얜 웅대와 같은 SS급 혈통이니까 지금 돌파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아직은 순전히 스스로 터득하고 있고 제대로 된 수련법조차 없지만 멍청한 웅대 같은 녀석도 벌써 2수급에 도달했으니 소년도 각성 직전인 게 당연하다. 잠시 침묵하다가 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둔 말을 드디어 꺼내게 되었다. 너희를 안전구역에 데려다주면 난 아마 떠나야 할 거야. 소년은 멍해졌다가 잠시 후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며 당황한 목소리로 울었다. 스승님, 제자가 그동안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기분 상하게 해드렸나요? 바보야. 내 탓이 아니야. 마지막에 말했지. 세상에 영원한 만남은 없어. 이젠 스스로 지킬 힘도 있잖니. 평생 곁에 있어줄 순 없단다. 나도 해야 할 일이 있어. 영영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잠시 떨어져 있는 것뿐이야. 소영은 말이 없었어. 웅대는 그녀를 태우고 나와 함께 한참을 더 걸었지. 사방이 고요했어. 나름 풀을 스치는 바람 소리뿐. 한참이 지난 후에야 소영은 고개를 떨구며 소매자락으로 눈가를 훔쳤어. 겨우 내뱉은 한마디. 네, 그 짧은 대답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 하지만 난 잘 알고 있었지. 날 정말 가족처럼 여긴다는 걸. 함께 지내온 시간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선 이별을 수없이 상상해봤겠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 솔직히 말해서 나 역시 그녀를 여동생이나 딸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 하지만 이별이라는 건 결국 스스로 마주해야 할 숙제야. 정적이 흘러 숨이 막힐 즈음 쿵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왔어. 둔탁하지만 묵직한 소리였지. 분명 보통 일이 아니었어. 상황 발생이다. 가보자. 셋 다 순식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 내가 먼저 앞장섰고 웅대가 뒤를 따랐어. 콩콩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난 곳으로 달렸지. 임천의 안색은 이미 굳어 있었어. 중대장님, 탄약이 부족합니다. 조호가 탄창을 갈며 소리쳤어. 그의 눈은 죽음을 두려워 앉는 철갑수들을 향했지. 미간이 잔뜩 찌푸려졌어. 이번 경무장 구조 작전에 중화기를 챙겨오지 못했거든. 탄약도 기본 수량뿐이었지.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거야. 이런 산길에서 거대한 괴수 무리를 만날 줄은. 이 녀석들이 달려드는 기세는 작은 규모의 괴수 습격 수준이었지. 교전은 10여 분간 이어졌어. 철갑수들은 꽤 많이 해치웠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멧돼지 떼는 더 늘었지.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놈들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었어. 화랑을 뚫고 계속 밀고 들어왔지. 죽어도 물러나지 않더라고. 전망 화력 거정 두 곳이 무너졌어. 그곳의 대원들은 무전기 너머로 소식이 없었지.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았어. 유일한 희망은 완전 변이된 철갑 수왕이 색뿐이라는 것. 놈들은 후방에 숨어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지휘했지. 부하들을 내보내 탄약을 축내면서 본체만 채 직접 나서지 않았어. 조금만 더 버텨. 임천이 외쳤어. 전장을 흘러보며 생각했지. 소모전으로는 안 돼. 우두머리 셋의 위치를 파악해야 해. 날이 끝나기도 전에 징지 뒤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 중대장님, 뒤에 저건 뭡니까? 내가 전장 가장자리에 나타나자 교전 지역에 기묘한 정적이 흘렀어. 바나스를 당기던 대원들도 돌진하던 철갑수들도 모두 한순간에 얼어붙었지. 길이 25m의 거대한 뱀. 고개를 들면 아파트 3층 높이였지. 비늘이 총구 불꽃에 반사되어 차가운 금속 빛을 내뿜었어. 옆에 있던 거구 웅대의 덩치마저
내 앞에선 작게만 느껴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대 등에 탄 어린 소녀가 가장 먼저 모두의 시선을 끌었어.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임천은 3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어. 우두머리부터 잡는다. 너희 둘이 한 마리씩 맡아. 큰 놈 둘은 내가 처리하지. 마침 배도 좀 출출하거든. 우리가 나타나 잠시 멈춘 그 짧은 휴전 상태를 틈타 텔레파시로 역할 분담을 건넸어. 천안을 열어서 뒤에 숨은 철갑 수왕 셋을 훑었지. 철갑 수왕들을 당해봐야 최종 등급 수병 수준. 그 정도의 경지군. 충분해. 나는 즉시 튀어나갔어. 초속 300m의 극한의 속도. 구경꾼들에겐 순간이동 같았겠지. 이 300m의 거리는 숨 2번 쉴 틈도 없이 좁혀졌어. 어느새 거대한 우두머리 앞에 섰지. 허공에는 희미한 충격파의 잔상만이 남았어. 그 우두머리가 정신을 차리고 시뻘건 눈으로 돌진하려 할 때였지. 거대한 정신력이 파도처럼 닫혀와 놈의 눈을 통해 뇌로 쏟아졌어. 순식간에 몸이 통제불능이 됐지. 모두가 경악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기세등등하던 이 멧돼지 왕이 옆에 있던 동료에게 돌진했어. 천지를 올리는 포효와 함께 전력을 다해 들이받아 버렸지. 이놈 보게? 이 뱀형님을 쳐다봐. 배짱 한 번 두둑하군. 내가 노린 게 바로 이거야. 힘으로 눌려버릴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협조해주니 새 기술을 써먹기 딱 좋네. 100m 밖에서 웅대가 소염을 내려놓고 익숙한 그 광경을 목격했어.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지. 속으로 놈의 명복을 빌어줬어. 형님이 또 기괴한 기술을 쓰시네. 나처럼 당하게 만들 셈이군. 그렇게 감탄하면서도 웅대는 망설이지 않았어. 당황한 세 번째 우두머리에게 맹렬히 돌진했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웅대가 아니니까. 중대장님, 저놈 미친 거 아닙니까? 왜 뱀을 안 공격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조호가 총을 쏘려다 말고 벌어진 상황을 보고 입이 떡 벌어져 버렸지. 입안에 달걀도 들어갈 정도였어. 임천은 아무 말도 못했지만 뭔가를 직감한 듯했어. 시선을 나와. 웅대, 그리고 소염 사이로 옮겼지.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어. 이 셋은 분명 우리 편이라는 걸. 모두가 경악하고 있을 때 소염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웅대 등에서 뛰어내리자 강력한 영역이 치솟았지. 허리춤에 단검 수보 자루가 순식간에 공중에 떠올랐어. 차가운 빛이 감돌았지. 저건 전투 때 망가진 것. 새 것으로 미리 교체해뒀거든. 그동안 손발을 맞춘 덕에 우리 셋은 호흡이 척척 맞았어. 내가 우두머리 첫째를 조종해 둘째를 사정없이 패는 동안 웅대는 셋째를 붙잡아뒀고 소염은 나머지 잔챙이들을 맡았지. 아니나 다를까 영악한 철갑수 몇 마리가 측면으로 몰래 돌아왔어. 가만히 있는 날 습격하려 했지. 소염의 눈빛이 매서워지더니 단검 수보 자루가 날아갔어. 가장 가까운 놈의 목을 베자 붉은 피가 솟구쳤고 다른 단검은 뒤에 있던 놈의 눈가를 관통해 머리에 박혔지. 깔끔하고 날렵한 완벽한 연계였어. 세상에 군인들은 넋이 나갔지. 각성자를 본 적은 있었지만 괴력자도 본 적 있었지만 단검 수보 자루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적을 빼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 아이를 쏘지 않게 조심해. 임천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명령을 내렸어. 사격 중지하지 마. 역시 베테랑답게 기회를 잡는 속도가 엄청났지. 우두머리들의 지휘가 끊기고 나와 웅대의 압도적인 보스에 나는 수백 마리의 철갑수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 어떤 놈은 멍하니 돌진하고 어떤 놈은 대장을 구하러 가고 도망치려는 놈들까지 생겼지. 승부의 추가 급격히 기울었어. 난 우두머리 첫째를 조종해 둘째를 계속 몰아붙였지. 뒤늦게 반격해보려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온 뒤였어. 실력도 한 수 아래인 데다 초반에 기선을 제압당했으니 전력의 절반을 잃은 셈이지. 이제 일방적으로 맞으면서 꼬리인 말이 아니게 됐어. 웅대 쪽은 준호삼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고 둘의 실력은 원래 막상막하였지만 전장 상황이 급격히 반전되자 준호삼은 싸울 의지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도망칠 생각뿐이었죠. 그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설령 주모대가 미처 날뛰지 않았어도 그들 삼형제가 모두 힘을 합친다 해도 저 거대 뱀과 흑곰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거려. 하물며 뒤에는 괴상한 두발 짐승까지 있으니 하늘을 뒤덮은 비도를 조종하며 자신의 부하들을 학살하고 있었거든요. 준호삼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웅대에게 살점이 뜯기는 걸 감수하고 힘껏 몸을 들이받더니 억지로 반걸음 정도 틈을 만들었습니다.
그 틈을 타 죽기 살기로 도망쳤고 순식간에 숲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철갑 속 무리도 대거 도망치기 시작했고 전장에는 시체들만 어지럽게 널브러졌습니다. 총성과 포효로 가득했던 교전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그 녀석을 놓쳐버렸어요. 웅대는 고개를 숙이고 내 곁으로 왔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벌을 기다리며 온몸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죠. 됐다. 도망간 건 어쩔 수 없지. 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삼 그놈은 살기 위해서 다리 하나가 잘릴 위험을 무릅쓰고 억지로 그 한 방을 버텨낸 거니까요. 내가 웅대의 윈치였더라도 자신의 안전을 먼저 챙겼을 겁니다. 탓할 것 전혀 없다. 가서 소년아, 저 병사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봐. 난 웅대를 데리고 수백 미터 뒤로 물러나 장병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내 신분으로는 어쩔 수 없었죠. 기수가 함부로 군대에 접근하는 건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킬 뿐이니까요. 소년을 도왔던 건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나설 차례군요. 내가 정말 내 스승님이라고? 조호는 입이 떡 벌어져 다물지 못했고 소년과 멀리 있는 나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얼굴엔 이게 진짜냐는 표정이 가득했죠. 주변 병사들도 믿기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그 충격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연기가 되살아나고 이수가 날뛰며 각성자가 나타나는 세상이니까요. 보름 동안 일어난 기이한 일들이 하나둘씩 겹치면서 불가능에 대한 사람들의 기준치를 이미 무너뜨린 상태였거든요. 인간 소녀가 거대 뱀을 스승으로 모신다?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남해 바다 밑바닥에 있는 거대한 거미 꽂힌 머리 없는 유골보다는 오히려 평범한 축에 속했죠. 맞아요. 소녀는 머리를 정리하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함부로 사람을 해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동안 스승님이 안 계셨더라면 뒤에 있는 3,000명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이 죽었을지 몰라요. 그녀는 나와 만난 이후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낡은 목소리로 조목조목 조리 있게 말하자 낮은 편 병사들은 조용히 경청했고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짓더니 결국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눈앞에 두 괴수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돌진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방금 전 그들을 도와 힘든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었죠. 사실이 이미 눈앞에 있는데 더 이상의 의심은 무의미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였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문제였으니까요.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임천은 소년을 따라 내 앞으로 왔습니다. 발걸음은 안정적이었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눈빛의 긴장감은 숨기지 못하더군요. 그는 이곳의 출구 지휘관이었기에 인사를 건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떨리는 건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중대의 중대장 임천입니다. 그는 멈춰서서 나에게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을 대신한 것이었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인간의 말은 알아들어도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고 싶은 말은 가슴 속에 묻어둬야 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난 전생에 인간이 없기에 인간의 사고방식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임천은 방금 아주 말을 잘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먼저 건넸고 통제하려 들지도 않았으며 서둘러 묻지도 않았습니다. 내 정체가 무엇인지 내 통제하에 있는지 말이죠. 그는 상황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군대와 더 큰 권력은 어떨지 몰라도요. 남몸을 빠리 튼 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중대장으려 마음속으로 서서히 판단이 섰습니다. 협력은 서두를 필요 없으니 천천히 지켜보기로 했죠.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도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인간의 술통에서 탈출하고 사냥꾼에게 쫓기기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인류와 적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소념이라는 아이를 알게 된 후론 그 애는 내게 여동생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함께 지낸 시간 덕분에 영혼 깊은 곳에 인성이 꺼지지 않았죠. 사룡한 일삼는 야수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웅대는 심심한 듯 내 곁에 엎드렸습니다. 내 지시를 받았으니 당연히 공격하지 않았죠. 눈앞의 사람들을 그저 눈을 가늘게 뜨고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임천은 한동안 우리의 모습을 관찰하더니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는 알아챘습니다. 소년이든 웅대든
모두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려. 인사는 끝났고 얼굴도 익혔으니 양측은 전장을 정리한 뒤 함께 난민 캠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난 가장 큰 주노대에 사체를 끌었고 준호이는 옹대가 등에 짊어졌습니다. 병사들도 캠프에 노약자가 많고 식량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에 서너 명씩 짝을 지어 철갑소에 사체를 하나씩 메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군인들이 난민 캠프에 들어서는 순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황홀했습니다. 울음소리와 함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나는 이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국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정부도 그들을 버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동안 겪은 고통과 손해, 집과 가족을 잃은 슬픔이 드디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철갑수는 빠르게 손질되어 모든 사람에게 나눠졌습니다. 3,000명의 이빈이 아무리 많은 식량이라도 금방 바닥나겠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모두가 배를 채웠죠. 중대가 도착하면서 난민들도 드디어 바깥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전 세계가 대지진으로 산산조각이 났다는 소식을요. 인명피해는 막심했고 각종 기반 시설은 거의 파괴되었으며 멀쩡한 도로나 다리는 손에 꼽을 정도였죠. 온 세상이 만신창이었습니다. 대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각 지역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며 안전구역을 건설했습니다. 이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한편 터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닷새가 지났습니다. 군인들이 합류한 덕분에 난민들의 이동 속도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모두가 어서 안전구역에 도착해 쉬고 정비하고 싶어 했죠. 그곳 사람들을 도와 새 집을 짓기를요. 이닷새 동안 난 소년과 웅대를 데리고 끊임없이 습격해오는 이수들을 처리했습니다. 각성자들도 군인들이 안전을 책임지기 시작하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죠. 근처의 변이 동물들을 사냥하며 말입니다. 띵! 철피만호 고기 한 점 섭취, 에너지 20포인트 획득. 띵! 혈압 멧돼지 고기 한 점 섭취, 에너지 15포인트 획득. 띵! 월형 영묘 한 마리 섭취, 에너지 50포인트 획득. 사냥은 계속되었고 사냥감들은 소대산 일행에 의해 캠프로 옮겨져 요리되었습니다. 난민들에게 풍부한 음식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나도 덩달아 요리된 별미를 맛보게 됐죠. 이 거대 뱀, 알고 보니 먹보였네. 며칠간 함께 지내면서 임천도 내 성격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난 영리할 뿐만 아니라 인간미가 넘치고 입맛이 까다로운 미식가였으니까요.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 평범한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겉모습은 흉측하고 무섭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온순했습니다. 캠프 안에 겁 없는 아이들은 달려 안에 비늘을 만져보기도 했죠. 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중대장님, 이 뱀 진짜 멋보인데요? 조호가 소총을 든 채 임천 옆에 앉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을 턱으로 가리켰다. 저기 공 옆에 있는 큰 흙공 좀 보세요.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웅대가 한 병사 앞에 쪼그리고 앉아 주머니 속 초콜릿을 간절히 쳐다보고 있었다. 뺏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애교만 부린다. 그 모습이 꼭 커다란 골든 레트리버 같다. 자호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맨날 할 일 없이 캠프를 돌아다니다가 맛있는 걸 발견하기만 하며 그 사람 앞에 놀러앉아 떠나질 않는다. 뺏거나 소란 피우지 않고 애교만 떤다. 정말 너무 웃기다. 임천은 웃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안색이 점점 진지해졌다. 만물에는 영혼이 있다더니 이번 천지의 이변으로 대사처럼 영물 같은 괴수가 나타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별이 된 모든 짐승이 인간을 공격하진 않아.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며 선보에 건의할 생각이다. 대사와 흑곰 같은 존재들은 설령 우리 편으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절대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자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대사 같은 실력의 괴수가 인간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설령 없앨 수 있다 해도 우리가 감당 못할 큰 대가를 치를 겁니다. 이것은 현장에 있던 모든 전사들의 진심이었다. 긴 질풍토기 한 마리 포식, 에너지 60포인트 획득, 포만도 100 달성. 더 이상 에너지 획득 불가. 마지막 한 마리까지 다 먹었을 때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토끼구이였다. 깊은 트림이 절로 나왔다. 소대산이 그리를 치우는 걸 보며 내 눈빛은 점점 확고해졌다.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임천의 말에 따르면 내일 오전이면 안전구역에 도착한다. 그곳에 도착하면 소련 가족은 완전히 안전해질 것이다. 새로운 안식처를 얻게 되었으니 당시의 약속은 지킨 셈이다. 돕는 김에 끝까지 돕는다고.
안전하게 데려다줬으니 이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다음은 응대의 원수를 갚을 차례다. 속성창을 열었다. 에너지 수치칸을 흘러보니 난이 1375포인트, 지나치 240여 점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치다. 하지만 지금 당장 바꿀 생각은 없다. 아직 넘쳐나는 수준은 아니니까 일단 모아두자. 속성 강화, 스킬 레벨업에도 진화치가 필요하다. 내일 수입이 꽤 많아 보여도 사실 쓸 곳이 더 많다. 그리고 나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는 언제나 두 글자, 수명이었다. 이미 고급 수명 등급인데 수명은 고작 15년 불이다. 괴수가 되었는데도 왜 아직 일반 뱀의 수명 굴레에 갇혀있는지 전생에 뱀잡이였기에 난 잘 안다. 야생 킹코브라는 최장 30년까지 살고 인공 사육하면 더 오래 살기도 한다. 그런데 시스템이 표시한 내 수명은 평범한 뱀보다도 못하다. 확실하다. 이 영악한 시스템이 수명을 손을 썼다. 녀석이 무슨 꿍구이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다. 됐다. 너무 깊이 생각해서 뭐 하나. 그래도 시스템이 내게 악의는 없으니 녀석이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술독에 담겨 있었을 거다. 15년 수명도 감지덕지다. 진급하면 더 늘어날 테니까. 사람은 의대를 갚아야 하고 뱀도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사실 이런 성격이 아니었다면 전생에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지도 않았을 거다. 형님, 이제 떠나실 건가요? 응대가 입가에 남은 마지막 꿀의 단맛을 핥았다. 며칠 동안 계속 빌붙은 끝에 그 병사가 가져온 꿀은 녀석이 싹 다 먹어치웠다. 하지만 아무도 탓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큰 녀석 둘이 대열을 지켜줬고 매번 사냥감도 넉넉히 가져왔음을 이 귀염둥이에게 꿀로 보답하는 건 당연한 일로 통했다. 그래, 패가 됐다. 너도 내심 복수하고 싶어서 안달이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올려다봤다. 환생한 지 한 달 남짓, 초기에는 계속해서 도망치느라 삶의 의미를 생각 못했다. 소련 가족을 만난 후에는 은혜를 갚고 싶다는 생각이 컸고 그 다음엔 더 강해져서 나와 동료들을 지키고 싶었다. 난민들을 호송하는 이 길 위에서 난 점점 자주 이런 의문이 들었다. 난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그저 단순하게 그저 살아남는 것뿐일까? 산다는 말은 공허해 보여도 실제로 행하기엔 전혀 쉽지 않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해마다 흐르면 결국 방향이 필요하다. 게다가 내 상황은 아주 복잡하다. 분명 인간의 영혼인데 뱀의 껍데기 속에 숨어 있으니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름 그대로 뱀이 될 것인가? 두 길 다 내겐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전례 없는 고독과 막막함을 느꼈다. 따지고 보면 전생에 난 야망도 없고 그저 시간이나 때우던 놈이었다. 큰 부귀영화는 바라지도 않고 그저 평안하기만을 바랐던 정형적인 소시민적 마인드였다. 그런데 이번 생은 이 가장 소박한 소망을 이루기가 쉬우면서도 참 어렵다. 쉽다는 건 시스템 덕분이고 학력, 배경, 빽도 없던 전생에 비해 부모 찬스도 없고 이천도 없던 나보다 지금은 만 배는 더 강해졌으니까 어렵다는 이유는 더 간단하다. 딱 5글자. 난 사람이 아니다. 형님한테 들켰네요. 웅대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당신 녀석이 망설임 없이 복종한 거 솔직히 내 실력을 본 거였다. 복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내 권세를 빌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의 행복한 생활도 결국 날 따랐기에 가능한 것 아닌가. 마음속 원한이 계속 일깨워주지 않았다며 이 녀석은 진작에 꿀과 편안한 삶에 빠져서 정신 못 차렸을 거다. 캠프의 반대편 소념이 움막에 홀로 앉아 눈을 감은 채 공기 중에 신비로운 연기를 느꼈다. 그동안 나를 따라 수많은 별이 괴수해 고기를 먹은 후 그의 몸엔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 힘이 크게 세졌고 몸놀림도 매우 민첩해졌다. 체계적인 방법을 가르쳐주지 못했지만 내가 직접 터득하고 정리한 연기를 끌어당기고 공명을 일으키는 기술을 이 제자에게 아낌없이 전수했다. 연기 가능력과 친화력만큼은 이 팀에서 내가 2번째라며 첫 번째라 할 사람은 없을 거다. 소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이미 봄이 왔지만 밤 기온은 여전히 낮았다. 그런데도 그는 열기를 뿜어냈고 주변에 옅은 흰 안개가 감돌았다. 수량이 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대산 아저씨, 이거 별일 없는 거죠? 수라오건이 옷막 밖에서 기웃거립니다.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네요. 수다산이 옆에 앉아 잠시 지켜보더니 눈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아버지는 괜찮아요. 지금 수련 상태에 들어가신 겁니다. 꼭 돌파하실 모양이에요.
우리 집안에도 각성자가 나오겠네요. 며칠간의 여정을 거치면서 팀 관리직인 수다산도 다른 각성자들의 입을 통해 돌파에 관한 지식을 어느 정도 배웠죠. 저도 저쪽의 연기 파동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 수신의 움막을 슬쩍 봤죠.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캠프 안에 다른 각성자들도 하나둘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다들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죠. 얘가 오늘 밤 드디어 각성했구나. 보름 후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와 키가 큰 흑공 한 마리, 그리고 머리를 묶은 꼬마 소녀가 유유자적하게 걷고 있습니다. 100m 폭의 큰 강가에 도착했네요. 강물은 도도하게 흐르고 탁한 수면 아래는 압류가 요동칩니다. 양안에는 끝없이 이어진 산봉우리와 100m 높이의 까가지른 절벽뿐이죠.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갈대가 무성한 이 강면뿐입니다. 대장 슝다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강면을 뚫어지게 노려보네요. 가슴 깊은 곳에서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 그 큰 곰이 바로 이 강에 숨어 있어. 엄마 곰이 바로 여기서 내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려다 몸에게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어.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립니다. 뼛속까지 사무친 원한도 느껴지죠. 당시의 슝다는 덩치가 엄마보다 조금 더 컸지만 고작 생후 6개월이었습니다. 성장 속도가 아무리 빨랐어도 전투 경험과 생존 기술은 어머니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죠. 그는 판다가 그놈에게 놀려 반격도 못한 채 결국 강물 속에서 물보라 하나 없이 사라지는 걸 직접 봤다. 그는 며칠이나 강가에서 기다리며 판다가 살아 돌아오길 꿈꿨다. 하지만 강물은 도도히 흐를 뿐 대답이 없었다. 결국 상실감과 증오를 품고 떠돌이 길에 올랐다. 그 후로 지났던 모든 길과 모든 나무, 모든 지형지물을 머릿속에 새겨두었다. 돌아올 길을 잊을까봐, 언젠가 실력을 갖췄을 때 복수할 곳을 못 찾을까봐 두려웠다. 활령국에서 나를 만나기 전까지 그 거대 악어 시스템이 보여준 운대의 기억으론 그놈 덩치가 정말 공포스러웠다. 내 추정으론 최소 67m. 악어 중에서도 거물급이다. 하지만 아무리 커도 무서울 건 없다. 지금 내 실력이라면 악어 한 마리쯤은 큰 문제 없다. 스승님, 여기 정말 외지네요. 소년이 웅대의 등에서 뛰어내리며 그의 얼굴을 살짝 쓰다듬었다. 웅대야, 내 원수가 이 강에 사니? 웅대가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제 소년과 간단한 소통이 가능해졌다. 수병 중급으로 진급한 그는 지능 면에서도 꽤 발달했다. 둘의 대화는 무시하고 천안 레이더를 켰다. 강한 밖의 상황을 정밀 정찰했다. 국 2km 밖 레이더 경계에 거대한 파란색 광점이 나타났다. 파란색은 물성 신호, 이 색은 정말 오랜만이네. 나는 혀를 날름거리며 광점의 데이터를 확인했다. 3D 화면 속에 거대 악어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났다. 14m의 거구가 물속에 잠복해 있고 넓은 등은 마치 작은 성 같았다. 몸을 덮은 두꺼운 비늘 갑옷은 마치 강철로 만든 듯했다. 그 옆엔 조금 작은 악어도 있었다. 대략 67m 정도. 웅대 어머니를 죽인 원수일 거다. 하지만 천안의 분석 결과 작은 놈은 흰색으로 표시됐다. 거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진짜 신경 쓰이는 건 큰 놈이다. 상세 데이터를 열어봤다. 종족 고대제약, 경지 초급 수장, 몸 길이 14m, 체중 8200kg, 힘 412, 장갑 389, 기술 대스롤, 강철 갑옷, 잠복 사냥. 역시 초급 수장이었군. 레이더가 파란색인 이유가 있었다. 힘도 수장급이지만 장갑이 수병 정점에 달해 있다. 공수가 완벽해. 꽤 까다롭겠어. 나도 반달 동안 놀지 않았다. 사냥하며 놓은 에너지가 지나치 850포인트 정도는 된다. 언제든 수장 경지로 돌파 가능하다. 내가 수장급이 되면 이놈의 위협 따위는 무슨 수준이다. 속성이 다 갖춰진 상태라며 처리하는 건 시간 문제다. 다른 방법도 있다. 정신 환상. 이놈의 영역은 나보다 훨씬 넓다. 환상으로 제어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다. 하지만 문제는 주변에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다는 거. 환상만으로 자해하게 해서 이 큰 악어를 죽이긴 쉽지 않다. 가장 안전한 건 수장급 돌파다. 시스템이 있으니 같은 등급 내에서 나는 무적의 존재다. 스승님, 뭐 발견하셨어요? 소년이 내 표정을 살피며 공기에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다. 물었다. 응,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웅대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 원수를 찾았다. 하지만 바로 상대하기엔 약간 부족해. 오늘 밤 안전한 곳을 찾아서 너희가 내 수호를 맡아라. 내가 돌파하고 나면 그놈은 한입거리다.
웅대의 눈이 순식간에 반짝였다. 찾기만 했다면 됐다. 하루, 이틀 늦어도 상관없다. 수련을 기다려왔는데 하룻밤쯤이야. 그는 가슴을 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대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심하고 돌파하십시오. 저 아이가 있으니 누구든 방해하려 든다면 제 시체를 넣어야 할 겁니다. 스승님, 또 돌파하시는 거예요? 소년도 웃음을 터뜨렸지만 어조에는 가물가 서려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겨우 초급 전사 수준에 들어섰다. 비도 조종술은 날로 늘어 웅태와 대등하게 겨루긴 해도 육체적인 면에선 스스로 잘한다. 이수보다 한참 떨어진다는 걸. 그동안 이수 고기를 많이 먹었지만 인간으로서 연기 흡수 효율은 태생적으로 약하다. 수련에 대한 깨달음이 웅대보다 확실히 높고 흡수 속도가 아주 조금 빠른 덕분이지. 아니었다면 진작에 뒤처졌을 거다. 인간이 곰에게지는 건 그렇다 쳐도 스승님 같은 괴물과 비교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사실 며칠 전에 했어야 했는데 계속 억제하고 있었을 뿐이다. 내가 무심코 말하자 소년이 눈을 흘겼다. 변태, 역시 우리 스승님답네. 사실 비장의 카드인 혈맥 연소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속성 2배는 좋지만 한 번에 에너지 1000을 소모하는데 지나치 20포인트를 바꿀 수 있는 양이다. 생사기로가 알면 쓰기 아깝다. 지금 에너지는 너무나 소중해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낭비하면 안 된다. 게다가 부작용도 심하다. 열분 사용해 1시간 동안 쇠약해진다. 당당한 수컷 뱀으로서 힘없이 처진 꼴을 어찌 보겠나? 항상 꼿꼿함을 유지해야지. 웬만해서는 이 기술은 함부로 쓰지 않을 거다. 가자. 안전한 곳을 찾아서 배나 좀 채우자고. 오늘 밤 내가 돌파에 성공하면 내일 바로 복수를 도와주마. 악어 구이도 좀 넣고. 웅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문 앞에 넓은 강물과 동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보며 마음도 설레기 시작했다. 드디어 왼수를 찾았다. 대장님의 보장이 있으니 복수는 하루 이틀 일일 뿐이다. 그는 몸을 굽혀 소경과 짐을 등에 태우고 내 뒤를 천천히 따라왔다. 산맥을 향해 느긋하게 걸어갔다. 가는 내내 레이더를 켰다. 사람이 있는 곳은 최대한 피했다. 하지만 이런 종말 상황에서 어딜 가나 폐허뿐이었다. 어떤 마을에는 변이 직전에 가축들만 남았고 완전히 이질화된 일수들만 가득했다.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됐다. 대재앙 아래 연기가 되살아나니 모든 생명이 평등하구나. 나는 나지막이 탄식했다. 번화했던 마을도 북적였던 소도시도 지금은 인기척 하나 없이 황량했다. 길가에 묘골들이 널려 있어 눈뜨고 보기 힘들었다. 인간이 떠나고 천지에 연기가 가득 차자 가장 먼저 득을 본 건 식물이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자라났다. 대재앙이 일어난 지 겨우 한 달인데 도로의 틈새마다 부서진 벽면 아래로 온갖 식물의 싹이 돋아나 잠식하며 퍼져나가고 있었다. 짐작컨대 아마 1년도 안 되어 이 버려진 마을과 도시들은 완전히 식물의 바다가 될 거다. 넝쿨에 쌓인 폐허는 이수들의 소굴이 되겠지. 그들의 번식력이라면 인간의 간섭이 사라진 뒤 자신들의 터전을 되찾는 것 꿈이 아닐 터였다. 스승님, 정말 황량하네요. 너무 조용해요. 웅대 등에 탄 소년이 눈앞에 폐허가 된 마을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가족들은 안전지대에 있지만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처참한 광경을 보니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이 밀려오는 모양이었다. 얘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적자생존, 자연의 섭이다. 가족을 지키고 싶다며 지킬 힘을 길러야 해. 이런 천지개벽의 상황에서 강자가 존중받는다. 주먹이 고정이라는 거 알겠니?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별말을 하지 않았다. 지난 보름 동안 내 앞에서 계속 밝게 웃으려 했었지만 그의 마음속 엉돌린 감정을 정신 연결을 통해 선명히 느꼈다. 이 융월이에 대해서 난 심리 상담가가 아니기에 풀어줄 방법이 별로 없다. 사람은 성장해야 하는 법이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다. 환생하고 한 달 남짓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다. 셋 중 고민이 없는 건 웅대북이다. 꼭 원수를 갚게 된다는 생각에 보스를 따라 지내며 걱정 하나 없이 아이처럼 굴고 있다.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정말 신이 나 보였다. 웅대야, 내가 낮게 불렀다. 저 방에 가서 잡동사니 좀 치워라.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간다. 보스인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부하가 어찌 일을 해봤단 말인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보스. 웅대가 멍청하게 대답했다. 내 말투에 불쾌함을 전혀 몰랐다. 그저 복수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보스의 명령은 꼭 명령이다. 그냥 하면 그만이었다. 밤이 되자 마당에 모닥불을 피웠다. 사냥한 작은 짐승과 변이수들을 간이 그릴 위에 올렸다. 영역 쌓인 소념의 정교한 조작으로 고기 향이 마을 전체에 퍼졌다. 하지만 아무리 냄새가 좋아도 어떤 그물도 다가오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반경 1km 안에 사냥 가능한 것들은 정렬했으니까 일부는 나와 웅대의 배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구이가 되려고 대기 중이다. 웅대야, 내 것도 좀 남겨줘. 진짜 맛있네. 큼직한 고기 덩어리들이 내 입속으로 계속 사라지자 웅대는 나연이 급해졌다. 자긴 한 조각도 다 못 먹었는데 난 벌써 3동이나 해치웠다. 이건 곰을 괴롭히는 거 아닌가? 안 돼.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두고 어떻게든 보스에게 부탁해야겠다. 음식을 뺏는 것. 웅대에게 그럴 배짱은 없었다. 공 발바닥 구이가 되진 않겠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그동안 함께 지내며 그독의 성격을 파악했다. 원칙적인 문제만 아니면 나머지는 대체로 관대했다. 그래서 이제 내 앞에서 떼도 쓰고 애교도 부릴 줄 알게 됐다. 그 꼴 좀 봐라. 됐다. 그만 먹을게. 남은 건 다 너 가져라. 이제 돌파를 시작해야겠군. 대굴대굴 굴러가는 작은 눈으로 불쌍하게 쳐다보는 웅대를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이 녀석, 겉은 순진해 보여도 속으로는 괴가 아주 많다. 나만 웃긴 게 아니었다. 옆에 소년도 입을 막고 깔깔거렸다. 지난번 돌파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아주 익숙했다. 정돈된 방으로 들어갔다. 모은 에너지를 진화 수치로 바꾸고 모든 속성창을 가득 채웠다. 머릿속에 시스템 알림음이 울렸다. 속성치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돌파를 시작하십시오. 외부 연기 농도가 충분합니다. 이번 돌파는 2시간이 걸립니다. 반경 10km 안에 연기를 흡수하여 연기 폭풍을 형성합니다. 숙주의 육신을 정화합니다. 나는 살짝 놀랐다. 지난번엔 1시간이었고 반경 5km였다. 이번엔 정확히 2배가 됐다. 역시 경지가 높아질수록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돌파 시작을 확인하자 수많은 연기가 내가 있는 곳으로 미친 듯이 몰려왔다. 반경 10km 안의 천지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듯 거세게 밀려들었다. 스승님이 시작하셨어. 소념이 짐에서 합금 칼날을 꺼냈다. 안전지대에서 등록할 때 안전국동 국장이 특별히 준 선물이다. 희귀한 영역사였기에 그는 각별한 대우를 받았다. 20개의 합금 칼날이 공중에 떠올라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웅대도 내가 있는 방을 돌아보더니 먹던 것을 바로 멈췄다. 그리고 주위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누구든 보스의 돌파를 방해하면 내 시체를 넘어가야 할 것이다. 10km 안에 연기 대부분이 내게로 쏠리자 어둠 속 변이수들이 술렁였다. 내가 있는 곳에 가까울수록 연기 진공 상태가 심해졌다. 하지만 중심부의 연기는 농도가 무시무시할 정도로 짙어졌다. 경험이 있는 웅대는 이런 소동에 놀라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지키면서 나는 연기를 틈틈이 흡수했다. 숨을 쉴 때마다 몸 안에 힘이 가득 찼다. 소녀는 이런 광경이 처음이었다. 본인이 초급 전사로 승급할 때나 웅대가 중급 수병이 될 때도 아마 이런 규모의 폭풍은 없었기 때문이다. 연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성자라면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주위 연기가 액체처럼 끈적였고 심지어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그 소용돌이의 중심은 바로 내가 있는 곳이었다. 역시 스승님은 다르다. 돌파 규모도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 불안감도 커져만 갔다. 이렇게 큰 연기 파동은 강력한 굴물을 불러들이게 뻔했다. 돌파 중엔 한눈을 팔 수도 중단할 수도 없다. 웅대와 함께 사력을 다해 지켜야 한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갔다. 깨끗이 정리된 작은 마을에 변이 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연기의 물결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내게서 뿜어져 나온 영역이 거대한 정신적 압박이 되어 반경 4km를 뒤덮고 있었다. 가까이 올수록 괴물들은 뼛속 깊이 사무치는 공포를 느꼈다. 겁나는 녀석들은 얼마 못 가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머리를 돌려 도망쳤다. 등급이 높은 소수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며 한 걸음씩 앞을 살폈다. 맨 앞에서 오는 건 거대한 힘을 가진 신호와 바람처럼 빠른 질풍 청량이다. 그 뒤로 수많은 굴물이 천천히 밀려왔다. 요즘 흔히 보이는 변이수들은 돼지, 소, 닭, 양 같은 가축들이다. 인간이 키우던 것들이다.
개체수가 가장 많고 변이 확률도 가장 높았다. 두 마리의 중급 수병은 마을 밖 언덕에서 멈춰 섰다. 여기까지 오자 그들도 확실히 깨달았다. 엄청난 놈이 돌파 중이라는 걸. 그 압박감이 매우 불쾌했을 것이다. 여기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상당한 실력자라는 증거였다. 새로운 멍이 탄생하려 한다. 마을 주변의 괴물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각자 딴 마음을 품었지만 누구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돌파에 성공한다면 즉시 도망칠 생각이었다. 대개 모든 고위 괴물이 부하를 두진 않으니까. 게다가 돌파 중에 침입하는 건 노골적인 도발이나 다름없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할 일이다. 하지만 돌파에 실패한다면 천재이도의 기회가 된다. 실패하면 반드시 내상이 따르고 죽거나 큰 부상을 입기 때문이다. 상위 존재를 사냥하는 건 평소엔 불가능한 꿈이지만 빈틈을 노린다면 한 번쯤 해볼 만한 승부였다. 그의 혈육은 최고의 영양식이다. 당장 승급할 수도 있는 기회였다. 밖에 있는 큰 흑공과 저 두 발 달린 짐승 따위는 수십 마리의 괴물들 눈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아니었다. 나는 의식을 조금 남겨 외부 상황을 살폈다. 소동이 꽤 크게 일어났지만 정말 불안한 것은 이런 잔챙이들이 아니었다. 신비로운 직감이 경고를 보내왔다. 이번 돌파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그리고 위험의 근원은 레이더 탐지 범위 밖에 있었다. 결국 한 가지 가능성뿐이었다. 낮에 강에서 보고 지하기다. 물론 근처에 다른 수장급이 더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 지나온 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미지의 영역이니까. 하지만 전생과 현생의 기억에 따르면 등급이 높은 존재일수록 차지하는 영역도 넓어지지. 나만 해도 그래. 어느 구역을 독점하려면 영역이 충분히 넓지 않을 때 먹고 살기조차 힘들거든. 자원을 고갈시키는 건 금물이야. 장기적으로 자원을 얻고 강해지려면 다른 놈의 영역을 빼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 아마도 이 불안감은 저 고대 악어 때문일 거야. 나뿐만이 아니야. 운대와 소념도 공기 중에서 알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지. 발바닥부터 소름이 쩍 돋았어. 내 추측이 맞았군. 내가 고르니 거쳐가. 강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필이면 딱 10km 지점에 걸쳐 있었지. 저 고대 제왕 악어는 강 건너에서 한가하게 먹이를 찾다가 배를 어느 정도 채운 뒤 강을 건너 이쪽 기슭으로 왔어. 입가심을 좀 더 하려고 말이야. 바로 그때 미세한 연기의 파동이 놈의 눈길을 끌었지. 수장급 존재라 그런지 연기 감지가 일반 수병보다 예민했어. 호기심을 느낀 고대 제왕 악어는 짧은 내 다리로 연기 파동이 느껴지는 쪽으로 이동하며 길목에 있는 먹잇감들을 먹어치웠지.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이 연기 파동이 낯익게 느껴졌어. 운 나쁜 멧돼지 한 마리를 먹고 나서 놈은 드디어 기억해냈지. 이건 바로 자신이 돌파할 때 느꼈던 기운이었거든. 다만 자신이 진급했을 때는 이렇게 큰 연기 폭풍은 없었지. 악어의 눈이 서서히 가들어졌어. 어쩌다 보니 원래 세계에서 이곳으로 오게 된 이후 놈은 이곳이 천국임을 깨달았어. 연기가 매우 희박한 것 빼고는 적수가 거의 없었으니까. 원래 세계에서는 그저 하급 졸개였지만 이곳에서는 절대적인 패자였지. 최근에 대지진이 일어난 후 연기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익숙한 농도에 가까워졌어. 반경신비가 다 놈의 영역이었지. 이 구역 안에서는 동급의 경쟁자를 절대 허용하지 않아. 놈은 내 다리를 들어 속도를 높였어. 연기가 요동치는 중심을 향해 질주했지. 시간이 흐르고 이쪽도 돌파의 결정적 순간이었어. 천안 레이더 가장자리에 고대제왕 악어의 파란 점이 떴을 때 이미 1시간 반이 지난 뒤였지. 악어가 느려서가 아니야. 놈이 파동을 발견했을 때 난 이미 1시간째 돌파 중이었거든. 길에서 먹이를 먹느라 지체된 데다 내 영역 범위에 저항하며 영혼의 압박을 견디느라 힘을 썼거든. 속도가 빠르지 않았거나 압박을 견디는 힘이 약했다면 아직도 오는 중이었을 거야. 악어의 마음속에서도 경악과 망설임이 교차했어.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영혼의 떨림이 더 강해졌거든. 숨쉬기조차 힘들고 걷기도 어려웠지. 한 걸음 뗄 때마다 더 무거워졌어. 본능이 필사적으로 외쳤지. 앞으로 가면 위험하다고 말이야.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 상대가 돌파하느라 정신없을 때 방해하지 못한다면 진급에 성공하는 순간 자신에겐 비극이 닥칠 거라고. 결국 악어는 후자를 택했어.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 어렵게 얻은 영역과 낙원을 다시는 괴롭힘당하던 약자로 돌아가기 싫었지. 여긴 자신의 집이었어. 그 누구의 침범도 허락하지 않아. 안 돼. 위험해. 웅대가 마을에 나타나 거대한 그림자를 발견했을 때 온몸에 털이 곤두섰어. 14m의 거구인 고대 악어는 웅대보다도 훨씬 컸고 달빛 아래서 차갑게 빛났지. 그놈이 내뿜는 위압감은 웅대가 보기에 나 오지 않았어. 오히려 그 이상이었지. 소념도 멍해졌어. 나를 제외하고 이렇게 거대한 괴수를 직접 본 건 처음이었으니까. 주변의 합금 칼날들이 영역에 따라 훼전하고 있었지만 궤적이 조금씩 흔들렸지. 겨우 10살 남짓한 아이니까 이런 괴물을 마주하고도 도망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대단했어. 다른 또래 아이들이라면 이미 올려불려 도망갔을 거야. 나도 속이 타들어갔지. 이 고대 악어는 명성 그대로였어. 내 정신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다른 괴수들은 숨어 있는데 몸은 압박을 뚫고 마을로 돌진했어. 게다가 내 허세를 꿰뚫어보고 치명타를 날릴 준비를 마쳤지. 숨어있던 괴수들도 놀랐어. 근처에 패자가 직접 나타나다니. 연기 중심에 있는 저 녀석은 정말 운도 없군. 제발 조금만 더 빨리. 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 돌파가 조금만 더 빨라지길. 웅대와 소녀물은 무리였거든. 그들이 나서봤자 죽음뿐이었어. 상급 수병인 내 실력으로도 육체적으로는 놈의 상대가 안 되는데 하물며 그들은 오죽할까. 악어는 앞을 막아선 불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뜨며 비웃었지. 이 두 녀석에게선 위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 그저 하찮은 피라미일 뿐. 치워버리면 그만이었지. 웅대는 거대 악어를 노려보며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어. 그저 경고의 으르렁거림만 냈지. 소년도 공포를 억누르려 애썼어. 칼날들도 이제 안정을 찾고 유성 같은 궤적을 그리며 그의 주변을 맴돌았지. 언제든 공격할 준비를 하고 말이야. 긴장되긴 했지만 몸을 마당에 들일 순 없었어. 스승님의 돌파가 절정이었으니까 절대 실패하게 둘 수 없었지. 그게 둘의 유일한 생각이었어. 악어도 그 속셈을 눈치채는지 단 한쪽을 힐끗 보더니 살기를 번득였어.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더 끌다간 자기가 당할 테니까. 악어가 갑자기 돌진하며 웅대를 향해 앞발을 휘둘렀어. 웅대는 놈이 달려들자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지. 동시에 소념을 돌아보며 협공하라는 신호를 보냈어. 소념은 고개를 끄덕였고 칼날들이 빛의 잔상으로 변해 엄청난 속도로 악어의 사각지대를 노렸지. 그와 동시에 나도 돌파 속도가 빨라짐을 느꼈어. 시스템이 내 초조함을 읽은 듯 연기의 유입이 거세졌지. 에너지가 끊임없이 흡수되며 찢어지고 재구성되는 육체가 조금씩 더 거대하고 강해졌어. 하지만 밖은 상황이 좋지 않았지. 소년의 합금 칼날들이 악어를 반해하긴 했지만 단단한 비늘을 뚫지는 못했어. 얕은 흠집만 낼 뿐이었지. 칼날 몇 개는 이가 빠졌어. 웅대는 더 심각했지. 계속해서 꼬리에 맞고 수십 미터를 날아갔어. 하지만 매번 다시 일어나 피투성이로 다시 달려들었지. 악어도 점점 화가 났어. 이 곰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몸이 만신창리가 되어도 계속 덤벼들었으니까 소렴을 먼저 해치우려 할 때마다 칼날을 부리는 저 꼬마를 웅대가 미친 듯이 막아섰거든. 전투는 점점 처절해졌어. 웅대는 이제 한계에 달했지. 내 근처라 속성 오라의 가호를 받아 겨우 상급 수병의 힘을 냈지만 상대는 무려 수장급이었어. 놈의 일격은 버거운 수준이었지. 오직 쓰러지지 않겠다는 집념으로 시간을 벌고 있을 뿐이었어. 소념도 한계였지. 칼날 20개를 계속 조종하는 건 영역과 체력 소모가 막대했거든. 특히 이런 거수를 상대하느라 심신이 깎여 나가는 게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컸지. 넘버원 부하와 척 제자를 보며 위태로운 상황,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심장이 터질 듯 긴장됐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기어가 담장 앞까지 돌진해 웅대와 소년이 더 이상 나글 수 없게 된 그때 마지막 연기가 몸속으로 쏟아졌고 병목이 단숨에 깨졌다. 돌파 성공, 숙주의 진급을 축하합니다. 생명 차원이 도약했으며 단번에 완벽하게 진급했습니다.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공간 1개, 현재 부피 100세제곱미터, 레벨 1, 진화 포인트를 소모할 수 있으며 공간은 진공 상태입니다. 무생물만 보관 가능하며 물건이 연구히 부패하지 않습니다. 2. 수령 공법 연결 1개, 익히면 연기 흡수 속도가 빨라지며
최대 10배까지 상승합니다. 연기로 몸을 단련하여 육체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떤 종족이든 배울 수 있으며 정신력으로 전수 가능합니다. 효과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시스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직접 변화를 확인하십시오. 나쁘지 않네. 시스템 공간에 공법까지 생기다니. 이번 진급 보상은 정말 대단하군. 시스템 공간이 생겼으니 식량을 잔뜩 저장할 수 있겠어. 배고플 때마다 사냥 안 해도 되니 훨씬 편해지겠군. 그리고 저 연결은 드디어 내게 자신감을 주는군. 명실상부한 스승이 될 기회야. 그동안 스승 노릇을 하면서도 소념에게 줄 게 없어 미안했는데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거든. 이제야 면이 좀 서겠네. 게다가 이번 진급으로 한 번에 섭취 가능한 에너지 상한이 1200포인트로 늘었고 소화 시간은 고작 4시간뿐이라니 식량만 충분하다며 하루 총 획득 에너지가 대폭 늘겠어. 근데 교환 비율이 100대 1이라니 100에너지가 진화 포인트 1점이라니 시스템이 너무 짠 거 아니야? 이건 그냥 강도 수준이지. 속으로 투덜거려 봤지만 그저 하는 소리일 뿐. 사실 매번 경지를 돌파할 때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긴 하지만 보상은 확실히 부족하단 말이지. 위험과 기회는 공존하는 법. 원래 그런 거니까. 온몸에 힘이 넘쳐난다. 파리를 틈는 몸이 방안을 꽉 채웠고 제일 굵은 부분은 눈보다 넓어졌다. 나가려면 억지로 끼어야 할 판인데 짐작이 가겠지? 지금 내 몸이 얼마나 거대한지. 남은 진화 포인트 245점. 우선 힘부터 다 채우자. 바로 결정을 내렸다. 지금은 기술 따위 필요 없어. 압도적인 육체로 지식이고 싶다. 방금 소년과 웅대가 위험했던 게 아니야. 내 심장도 조마조마해서 콩콩콩콩 난리도 아니었으니까. 이제 계산할 시간이다. 고대 악어도 동시에 느꼈다. 방 안에서 터져나온 공포스러운 기운을 수면 속에서 거대한 눈이 번쩍 뜬 듯한 죽음의 위협이 온몸을 휘감았다. 녀석의 발길이 뚝 멈췄고 거대한 머리를 들어 조심스레 방 안을 살폈다. 육감이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다. 가야 해. 지금 당장 떠나야 해. 지금 안 가면 끝장이다. 디어가 잠시 주춤하더니 결국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늦었어. 확! 내 거대한 몸이 벽을 뚫고 튀어나갔다. 파편이 폭우처럼 쏟아졌고 피냄새에 진동하는 입을 벌린 채 녀석을 향해 전력으로 돌진했다. 고대 악어는 내 거대한 몸집을 보고 눈동자가 급격히 수축했다. 이 녀석 왜 이렇게 커진 거야? 이런 괴물에게 덤비다니 제발로 무덤을 판 꼴이군.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내가 벽을 뚫고 나온 순간부터 녀석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완벽한 스펙 차이 앞에서 고대 악어는 그 어떤 면에서도 더 이상 내 상대가 아니었다. 번개처럼 녀석의 코앞에 다가가 몸통을 사정없이 물어뜯었고 동시에 대량의 독을 주입했다. 이어 내 몸은 밧줄처럼 나보다 굵은 악어의 몸을 휘감았다. 조이고 또 조였다. 녀석은 본능적으로 데스로를 하며 내 결박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독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 몸이 급격히 마비되며 둔해졌고 피는 빠르게 빠져나갔다. 거대한 압박력이 오장육부를 끊임없이 짓눌렀고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었다. 역시 형님이 최고야. 나서자마자 이 큰 녀석을 철절매게 하다니 반격조차 못하잖아. 대박! 웅대는 전신의 통증도 잊은 채 눈을 크게 뜨고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소년 역시 두거수의 격도를 지켜봤지만 이건 전투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소리 없는 압박과 일방적인 사냥일 뿐.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건 자신과 웅대를 압도했던 바로 그 고대 악어였다. 그는 온몸에 힘이 풀려 길과 전신주에 무기력하게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주며 조금씩 체력을 회복했다. 비도 20개를 고강도로 조종하며 싸운 건 그에게도 엄청난 소모였다. 멀리서 구경하던 이수들도 기어가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하는 모습을 본 순간 이미 결말을 깨달았다. 그러자 뒤도 안 돌아보고 뺑소니를 쳤다. 자기들이 제2의 디어가 될까봐 컵남 모양이다. 올 때는 기세등등하더니 갈 때는 꼴이 참 말이 아니군. 난 웅대와 소념의 부상을 살폈다. 소념은 그나마 나았다. 적어도 서 있을 수는 있었으니까. 하지만 웅대는 처참했다. 온몸에 가죽이 찢어지고 살이 터져 피가 철철 흐르는 건 물론이고 귀와 코, 입가에서도 피가 배어나왔다. 죽어버려. 내 안의 분노가 폭발했다. 시스템이 제대 진급을 끝내지 않았다며 지금 내 꼴도 아마 웅대처럼 됐을 거다. 아니
그보다 더 처참했겠지. 거대한 몸집은 둔해 보였지만 속도는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빨랐다. 고대 악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난 다시 힘을 주어 녀석을 조였고 뼈 마디마디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저항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더니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마침내 고대 악어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거대한 사체는 완전히 차갑게 식었다. 내가 마음을 먹자 시스템 공간이 블랙홀처럼 열리더니 악어의 사체를 통째로 삼켜버렸다.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바닥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았다. 힘들게 얻은 건 제대로 쓰는 게 정석이지.